자, 수능 개념 기본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문장 도식화부터 시작해볼게. 문장을 도식화한다는 말이 뭐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우리가 번역을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지. 누가 더 해석을 깔끔하게 예쁘게 하냐 이런 시험이 아니라 읽어볼게. 정해진 시간 안에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그냥 맞추는 시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잖아.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단계니까 여기를 빠르게 좀 지나갈 수 있게 효율성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험이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외국 사람들이 그 수능 문제 풀어가지고 몇 개나 맞나 얼마나 맞나 하는 그 영상을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사실 힘들거든.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해석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보자. 혹시 이런 경험 한 적 있으면 본인이 이제 해석 연습을 할 게 아니야,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읽어. 근데 요새 수능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게 트렌드잖아.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대충 해석하고 다음 문장으로 가. 근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지문을 다 읽었어. 근데 이제 모르겠어. 자, 이런 경우나 1번 경우. 아니 2번 경우에 지문을 다 읽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또 읽지. 처음 다시 또 읽어. 밑줄은 이제 사방에 그어져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가지고 그냥 야 모르겠다 찍어보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하면은 본인이 이 도식화라는 개념 자체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 자, 도식화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역량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야. 본인의 역량에 맞게. 이게 중요해. 역량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른다는 치워두고 그 다음에 A는 물결이다 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A는 물결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긴 문장도 그냥 A라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도식화라 그래.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A는 그 문장이나 지문의 소재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 물결은 이제 속성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쭉. 자, 그럼 이제 화제라는 것부터 먼저 A라는 것부터 한번 봐보자. A라는 거는 화제를 말해, 화제. 거기서 다루고 있는 어떤 소재, 화제. 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 자, 팁을 봐볼게. 일단 화제라는 거는 명사를 가리키는 거야. 야구는 재밌다 하면 여기서 화제는 뭐야? 야구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수능에서 화제는 거의 어디 문장? 첫 문장에서 출연을 한다라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할지를 첫 문장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지. 첫 문장의 명사다. 그 다음 명사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야구를 보는 것은 뭐 핸드폰을 가지고 쇼핑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쇼핑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쇼핑에 관한 글인지 아니면 핸드폰에 관한 글인지, 그지? 그랬을 때는 팁을 줄게. 두 번째 문장을 가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 쇼핑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의 화제는 뭐구나? 쇼핑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화제를 잡는 이제 세 가지 팁이야. 정리해 보면 A는 화제는 명사라는 거고, 첫 문장에서 보통 출연을 한다라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두 번째 문장에서 중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됐지? 다음 이제 속성에 관해서 한번 봐보자. 자, 속성에 관한 팁 한번 봐볼게. 이제 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서술어 부분에, 특히 동사 부분에서 많이 출연이 돼.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야구는 재밌다 하면은 야구가 소재고 화제고 A고 재미있다라는 게 속성이구나. 서술어 부분, 특히 동사 부분에서 많이 도식화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문법이 만약에 뛰어난 학생이야, 내가 문법이 뛰어난 학생만 들으면 돼. 문법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사실 그 성분을 잘 구분하는 애냐 이거야. 뭐 주어냐 동사냐 이렇게. 수식하는 부분 빼고, 수식어 구나 수식어 절음 빼고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 보어, 즉 그러니까 필수 성분만 골라서 읽을 수 있으면 그 부분만 골라서 읽는 게 도식화라는 거에 뭐 사실 본질이야. 제일 쉽게 할 수 있지. 자, 밑에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식화를 하는지 한번 봐볼게. 예를 들어서 다음 문장, 여기 문장 한번 읽어봐. 일단 본인의 해석으로 해석을 쭉쭉 해봐. 굉장히 길지? 실제로 17년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야. 자, 해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선생님이 그 해석을 붙여놨어. 평가원에서 하는 해석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해석을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해석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이거 다 읽었는데 해석을 깔끔하게 해낸다고 했어. 근데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밑에 해석을 내가 써놨어. 붙여놨어. 뭐 지도 위에 선의 정밀성, 기호가 사용되는 일관성, 블라블라블라블라, 지도에게 과학적인 정확성과 객관성의 분위기를 부여한다, 준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긴 문장을 도식화로 하면, 자, 봐봐. 뭐에 관한 이야기겠니? 명사를 다 한번 체킹을 해보는 거야. 뭐 지도일 수도 있고, 일관성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자꾸 출연하는 단어가, 명사가 지도라는 말이지. 그리고 이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머릿속에 이거 지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남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관되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뭐 정확성, 그다음 확실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 서술어 부분 봐볼게. 준다. 뭘 주는 거야? give 준다. 뭘 주는 거야? 맵한테 여기 과학적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준다. 그럼 이거 도식화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지도는 밑에 써놨지? 정확성과 객관성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도식화해서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해됐지? 끝.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화제를 잡는 방법, 뭐 팁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이번에는 속성, 물결, 속성이라는 것을 도식화할 때 좀 팁을 배워보자. 그러니까 속성 부분을 공부를 해보면 해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방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도는 객관적이다, 뭐 정확하다 이렇게 해석으로 접근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객관식, 그 주관식 서술형으로 만들었던 속성을 객관식화를 해보는 거야. 치환을 좀 해보는 거지. 그런 문제 풀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자. 일단 속성을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설명을 해볼게. 제일 많이 쓰이는 속성이야. 출제율이 가장 높아.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겠지만, 자, 마이너스부터 설명을 할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야. 문제가 있는 상황.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말리아에 내가 자원봉사를 갔을 때 수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 하면 여기서 화제는 뭐겠어? 뭐 소말리아 뭐 아이들 뭐 이런 이야기겠지. 그런데 속성은 뭐겠어? 문제가 있지. 왜 문제가 있느냐? 여기 처음에 써놨는데 누군가 생명체를 뭐 해치거나 살상하는 경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문제 상황을 가리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마이너스 상황은 밑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 플러스 상황. 자, 플러스 상황을 쉽게 생각해야 돼. 좋은 상황이 플러스 당연한 거고,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의 경계가 애매할지라도 문제 상황이 아니면 다 뭘로 본다? 플러스로 볼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자, 마이너스가 아니면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 상황이 뭔지 구체적인 그 수능 문장, 수능에 출제된 문장 가지고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방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해치는 경우, 살상하는 경우는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이제 렉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데 뭔가가 부족해 또는 불완전해, 결핍이 있어 이러면 뭐다? 마이너스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difficult라는 단어, 어렵다, 어려운이라는 게 대표적인 건데 뭔가가 어렵거나 뭐 not easy, 쉽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상황, 마이너스로 본다라는 거야. 수능은 쭉 이어서 가보자. 또 가볼게. 이제 포스트가 제일 대표적인 단어인데 뭔가 강요를 받아 또는 내 원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라 뭐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지식적인 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유물 같은 걸 보여주는 거, 이런 게 목적일 건데 돈벌이로 뭐 됐다 이런 식으로 원래 목적이랑 달라진 경우 또는 강제로 하거나 강요를 받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 또 이제 to라는 단어가 너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밸런스가 무너진 거지. 과도한 거, 좀 심한 거, 과한 거는 마이너스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미트가 대표적인 단어인데 뭔가에 뭐 컨스트레인 되거나 그러니까 제약이 되거나 리스트릭 되는 거, 한계가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로 본다.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본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울 속성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첫 번째 속성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속성이 있어. 그게 이제 동일성이라는 거야. 차이성, 이렇게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부를 거야. 느낌이 오지? 동일성은 같은 개념이고 차이성은 다른 개념이야. 이쪽으로 대표 단어를 정리해뒀어, 선생님. 이 감각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야 돼. 밑에 한번 봐보자. 동일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당연한 거야. 한국말로 치면은 뭐 같은, 비슷한, 고정된, 유지하는, 영구적인, 지속적인, 일치하는, 뭐 객관적인 이런 것들이 뭐다? 동일성 단어라는 거지. 영어로 봐볼게. 뭐 same이나 뭐 identical이나 similar나 equal, 뭐 uniform, maintain, fix. maintain 같은 거 봐봐. 유지하는 거야. 처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똑같이 계속 유지하는 거. 동일성 단어. fix, 고정하는 거잖아, 뭔가. 그지? 그 다음에 consistent, 일치하는. 얘랑 얘랑 일치하는, 같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objective라는 단어 보이지? 교재에. objective, 이제 객관적인 거. 무슨 말이야? 누가 봐도 어때? 똑같다라는 거지. 동일성 단어고. 차이성 단어 봐볼게. 차이성이라는 건 다르다. 뭐가 다르다라는 거야.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설명하면 요거 한번 봐볼게. unique라는 단어 봐볼게. unique나 own이나 독창적인이라는 뜻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나만 있는, 남들과 내가 어떤 다른이라는 개념으로 차이성을 논한다. 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쉬우니까. 또 쉽다고 하면 또 상처받은 친구도 있을까봐 여기 이 단어들을 보고, 영어 단어를 보고 어떤 속성, 동일성이나 차이성을 떠올릴 수 있는 연습을 해주다 보면은 당연히 등급은 올라간다. 됐지? 다음에 거시와 미시 한번 보러 가자. 자, 거시 속성과 미시 속성. 자, 거시라는 거는 선생님이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써놨어. 사회, 집단, 문화, 구조, 시스템, 환경, 배경.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집단이나 그룹이나 뭐 사람이나 대중이나 여러 사람들 모여있는 거, 문화적인 거, 구조적인 거, 시스템적인 거, 이거를 우리는 거시라고 부를 거야. 됐지? 그 다음 미시라는 건 그 반대쪽 개념이니까 뭐겠니? 개인적인 거, 뭐 프라이빗한 거, 사적인 거, 이런 것들을 미시 속성이라고 한다. 밑에 보면 단어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연습해줘야 되겠지. 됐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무형의 속성과 유형의 속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 근데 사실 잘 출제되지 않으니까 뭐 알면 좋고 나쁘면 뭐 모르면 말고 이런 느낌이긴 해. 그렇지만 연습해놓는 게 좋겠지. 자, 무형을 나타내는 단어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이란 뜻이야. 그치? intangible, 이게 제일 대표적인 단어고, 보이지 않는 거. 형체가 없으니까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거. 이 단어들이 이제 무형을 나타내는 단어들. 밑에 뭐 invisible, untouchable, immaterial 다 나와 있으니까 원동 마테리얼은 없지만 나중에 나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유형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반대 개념. 눈에도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물질적이고, 그치? 이런 것들을 대표 단어들은 뭐 tangible 제일 대표적인 단어고 밑에 쭉 정리가 되어 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화제를 잡아. A라는 화제를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도식화를 하는데 화제를 내가 잡았어. 그리고 이게 이 속성 서술어 부분이 굉장히 길거나 깔끔하지 않거나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뭘 써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기본이다.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뭐 동일성과 차이성 정도까지만 해도 한 2등급까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사실 1등급까지도 별로 지장은 없어. 그 다음 요거 개념을 알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질 거다. 것이랑 미시의 개념 알면 좋고, 마지막으로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무형과 유형의 개념까지 이렇게 속성을 나눠서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도식화를 할 때 필요한 속성까지 배워봤어. 자, 문장을 도식화하는 것까지 배워봤으니까 이번에는 그 문장에 이제 그 문장이 모여있단 말이야. 한 문장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문장은 수능에서 나오는 활용되는 문장은 보통은 6개에서 8개 정도 되거든. 물론 좀 더 긴 것도 있고 더 짧은 것도 있긴 해. 보통은 이런데 이 문장 중에서 도식화를 내가 막 해놨다고 가정해보자. 막 거북이는 뭐 빠르다, 거북이는 토끼는 느리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막 해놨어.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문장이냐? 이 문장 중에도 중요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지? 처음에 문장 읽으면 첫 문장, 나 해석 깔끔하게 했어. 두 번째 문장, 나쁘지 않구만. 세 번째 문장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문장이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되겠어? 너무 당연한 건데 중요한 문장,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도식화를 좀 더 깔끔하게 해보고 한 2번 읽어도 되는 문장, 이런 문장이랑 아니면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 그러니까 대충 읽거나 심지어 안 읽는 게 나은 문장들이 있어. 이런 문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24년 수능 23번 주제 찾기. 이제 23번이니까 주제 문제인데 이 문장을 보면, 이 지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 너희들도 한번 해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몇 번일까? 총 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중요한 문장은 골랐니? 중요한 문장은 4번 문장이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봐보자. 4번 문장은 이런 표시가 있어. 자, 이거를 뒤에서 배우겠지만 역접이라 그래. 뒤집는다라는 뜻이지. however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이야.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야 보통. 여기랑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지. 포 example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예시라고 할게. 우리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예시라고 할게. 이 예시를 봤을 거야. 너희들도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역접을 한 이 문장과 역접의 뒤의 문장과 이 예시를 하는 앞문장, 이 예시의 앞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야. 수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거를 배우는 거야. 사실 방금 가르쳐 줘버렸어. 역접의 뒤에, 논증의 예시의 앞에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 그러면 이 문장을 실제로 시험 문장 가면 너희들은 시험 문제를 읽으면서 풀겠지. 근데 여기서 이 4번 문장쯤 왔을 때 이 문장에는 뭐 한다? 임팩트 있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뭐 경제적인 이득 한 3등급 정도 해서 맞춰가지고 할게. 제공되는 이러한 서비스,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서비스에 의해서 뭘 기반으로 해서 비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익스이드 초과할지도 몰라, 넘어설지도 몰라. 경제적인 가치, 어떤 목재의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설지도 몰라. 그냥 도식화도 한번 해볼까? 도식화는 뭐야? 이러한 서비스들의 베네핏은 플러스의 대표 나누지. 그치? 경제적 이득이 있대. 뭘 기반으로 해서? 논마켓 밸류를 기반으로 하면은 목재할 때 경제적인 플러스가 있다. 논마켓 밸류가 경제적인 플러스가 있다. 이거잖아. 자, 답을 한번 맞추러 가볼게. 자, 어때? 굉장히 선명해졌지? 물론 이제 쭉 읽어서 풀어서 맞추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선명해졌으니까 보면 답은 뭐밖에 안 되겠어? 보이니? 그치? 논마켓 밸류 요거를 통해 가지고 그 시그니피컨스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무게를 두는 게 좋다. 2번이라는 게 알 수가 있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겠지. 자, 여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문장의 중요도가 어떻다? 다 다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중요한 문장을 어떻게 찾는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한 문장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거, 근본적인, 기본적인 2가지가 있어. 그게 논증이라는 개념이랑 역접이라는 개념인데, 먼저 논증부터 한번 살펴볼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건데, 중요한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먼저 공부를 해줘야 돼. 앞에서 뭐 플러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이너스, 문제 상황이 뭔지를 공부해서 마이너스 문제 상황이 아니면 플러스구나 한 것처럼 그 중요하지 않은 문장, 이것을 공부를 먼저 해줘야 돼. 논증이라고 선생님이 부르는 건데, 줄임말이야. 논리적인 증거, 논리적인 증명, 이거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나 주장, 내가 말하는 게 맞다,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제나 주장이야,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논증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는 거야. 자, 밑에 정리해놨어. 1번. 논증이라는 거는 주제 문장의 근거일 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 보기에서, 예제에서 보고 왔는데, 포 example이 제일 대표적이거든? 예시, 그러니까 논증이 시작되기 전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논증이 왜 나왔을까?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어. 근데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논증이 시작되는 앞에 문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됐지? 그 다음 2번째, 논증 부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헷갈리게만 해. 우리의 오답을,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주 범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논증 부분은 이거야. 대충 읽거나 아니면 버려주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읽어서 도움 받으면 좋아.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좀 무시하는 게 더 중요해, 사실. 자, 수능은 사실 이제 해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워딩을, 논증이라는 워딩을 하지 않고 사실 이제 뭐 구체적 사례, 사실 아까 말했던 프로브 잼플 같은 예시에 가깝지. 구체적 사례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 수능은. 근데 이는 논증의 근본 원리,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라는 말이 사실 근본 원리랑 관계가 깊어. 논증이라는 개념의 그 근본 원리는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부분적인 이야기로, 이게 이제 논증의 그 핵심 원리야. 근데 지금 약간 추상적이잖아.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그거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앞으로 가면서 맞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시각화가 되는지를 배울 건데, 그거를 구체화 해놓기 위해서 언어로 써놓긴 했어. 선생님이 써놓긴 했거든. 한번 읽어보자.
자, 논증이라는 게 이제 구체화되는 구체적인 사례, 수능 워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봤던 예시, 콜브젠플이나 포런 일러스트레이션, 포이스턴스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예시가 나오면 뭐다? 논증이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나오면 뭐다? 무조건 논증이다. 유명한 사람 권위자의 그 권위를 빌려가지고 내가 이제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알겠지? 고유명사 같은 거 나오면 논증이다. 그 다음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하는 글을 엄청 많이 볼 거야. 그럼 왜 하겠니? 그 실험이나 연구 조사가 진짜 중요해서 할까?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주장이나 주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 연구, 조사가 나오면 뭐다? 논증이다. 중요하지 않다. 다음 수치나 숫자가 나온다? 뭐야? 무조건 논증이다. 영어 시간이지 수학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계산하고 막 퍼센테이지가 중요하고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숫자가 나오면 반가워하면 돼. 왜? 아, 이건 제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라는 말이 뭐겠어? 구체적인 명사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나와. 프라이팬이 나와. 왜 나올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온 거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구나? 볼펜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하면 논증이 시작됐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 됐지? 그 다음 오탄에 기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레스토랑이 나와. 레스토랑 왜 나왔지? 이렇게. 다음 하위 개념에 명사를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 이건 확실한 논증이지. 그러니까 생뚱맞은 볼펜 같은 명사가 하나 튀어나와도 야구가 튀어나오면 왜 야구가 갑자기 왜 나오지? 이래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에 농구, 축구, 탁구, 야구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놨어. 구체적인 생뚱맞은 명사를 나열해놔서 100% 논증이라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뭐겠니? 스포츠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 약간 더 전체적인 이야기, 스포츠에서 거기 세분화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쓰는 데서는 그다음 갑자기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이런 거 튀어나오면 이 나라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예를 들고 있구나. 논증을 하고 있구나. 그치? 그 다음에 전체 시대에서 갑자기 어떤 특정한 시대로 들어가. 1997년도에 1920년대 경제 대공황 시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논증이 시작됐구나. 이것도 추상적이야. 뭘 통해 가지고 예제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자, 논증이라는 개념 왜 배운다 그랬어? 뭔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 내가 걸러내야 될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배운 거라면 역적은 그 반대야. 역적은 이제 사전적 의미가 뭐냐? 앞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성립함 이런 말이야. 뭔 말이냐면 앞의 내용이랑 어떻다? 일치하지 않다. 다르다라는 거지.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글의 흐름을 뒤집는다는 말이고 역적이 된 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앞의 내용이 날아갔으니까. 그러나 하지만 이라고 되는 거. 알겠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앞의 내용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가도 돼. 자, 그럼 가보자. 역적이 발생한 다음에 주제 문장이 나온다. 역적이 된 다음 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영어로 역적을 치는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야. But, however, nevertheless, yet, still, even so 이런 것들이 역적 표현이니까 외워두도록 해야 되겠지.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중심 문장, 중요한 부분 찾는 거 요약하면 이렇게 돼. 논증의 앞, 논증이 시작되기 앞이랑 아니면 역적을 친 뒤쪽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논증과 역적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좀 세분화해서 갈게. 글에 수능에서 쓰이는 글의 패턴에는 이제 5가지 패턴이 있어. 요거만 잘 연습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중요한 건 첫 문장에서 앞에서 배웠던 도식화를 할 줄 알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야. 자, 무슨 말이냐? 좀 내가 선생님이 이제 배우니까 좀 쉽게 하라고 도식화를 해놓은 거거든. 첫 문장을 읽었는데 A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야. A는 플러스야. 그러면 이제 글이 방향성이 옆에다 따로 쓸게. A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이제 방향성이 2개가 생기는 거야. 첫 번째는 내 말이 맞다. 뭐를 붙일 수 있겠어? 이게 이 부분부터가 내 말이 맞아. 내가 주제를 꺼냈어 하고 논증을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A는 플러스다 하다가 끝나겠지.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 뒤집을 수가 있는 거야. 역적을 붙이는 거지. 뒤집고 나면 당연히 그 뒤에 부분이 중요한 문장. 거기가 역적을 친 부분이 중요한 문장이 되겠다. 이런 식의 글의 흐름이 있고 이제 3, 4번 설명할 건데 3, 4번도 뭐겠어? 거꾸로지. 이게 문제 상황이 있는 거야. 처음에 문제 상황이 있어. 그러면 방향성이 어떻게 돼?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지. A는 플러스다로. 어떻게 뒤집냐면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꺼낼 수가 있어. 해결책이 이거다. 대안이 이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주제겠어? 이 대안 부분이 주제야. 그 다음 A는 문제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계속 끝까지 대안이 안 나오는 글이 있어. 대안이 안 나오는 글이 있어. 그럼 그때 이런 거를 우리가 비판이라고 그래. 비판. 까는 거지. 까는 거야. 비판이야. 그럼 비판에는 보통 뭐가 붙느냐 하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예시, 그러니까 논증 같은 게 많이 붙어. 논증 같은 게 붙거나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맥도날드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비만에 걸린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 비만이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러면 뒤에는 뭐가 돼? 그 결과 우리는 빠르게 성인병에 걸리고 죽게 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마이너스로 끝나는 글, 비판 글이 있다. 자, 이해되지?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요새 트렌드 글인데 A랑 B를 대조라 그래. 대조. A랑 B를 대조. 대조라는 말은 차이점을 서로 다르다. 동일성이 아닌 차이성이다.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게 90%가 넘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4가지 유형만 잘 공부를 해놔도 일단은 일취월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거까지 대조글까지 잘 읽을 수 있게 되면 수능에 나오는 5가지 유형을 다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선생님이랑 요거를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밑에 자세한 설명 몇 개 읽고 넘어갈게. 자, 봐봐.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는 거야. 첫 문장을 읽었는데 뭔가 마이너스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플러스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다? A는
플러스다라고 하면 경우의 수는 여기 뒤에 계속 플러스로 가는 경우, 뭐가 붙는 경우? 논증, 내 말이 맞다가 붙는 경우나 아니면 역적, 뒤집는 경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A 플러스에서 A 플러스로 가는 경우는 어떤 거 붙어 있어? 글의 흐름이 뒤집히지 않고 끝나는 논증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A는 플러스다라고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논증이 아닌 역적이 붙을 수도 있다,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A는 마이너스다라고 써놨지만 역적을 친다고 해서 무조건 뭐 플러스 속성이 마이너스 속성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음. A는 마이너스 문제 상황이 느껴져. 첫 부분을 읽었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야 돼. 그럼 대안이 나오려나? 오케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안이 없을 수 있어. 대안이 없으면 비판글이구나. 그럼 뒤에는 뭐가 붙을 확률이 커? 논증이 붙거나.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 내가 왜 이게 문제인지 설명하는 논증이 붙거나,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거, 인과라 그래. 원인과 결과 줄여가지고 인과가 보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은 최근 트렌드라고 했지. 그러니까 화제가 하나인 글은 쉬워. 사실 쉽다? 무조건 마냥 쉽진 않겠지만 사실 화제가 두 개인 글보다 어려울 확률이 무조건 커. 그래서 요새 수능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얘야. A와 B 둘의 차이성을 설명하는 대조 글까지 마스터를 해줘야지 사실 안정적인 1등급을 할 수가 있다. 그치? 자, 요것만 보면 사실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 교재의 특징이 그거야. 예제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한 거를 선생님이 유형별로 그냥 다 모아놓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최근 10년이라고 할게. 보통 한 10년 넘긴 하는데 앞에 15년부터 20년까지 출제된 평가원 문제를 전부 다 예제로 다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트 2의 실전 편에서, 실전 모의고사 편에서는 그 21년부터 그 쭉쭉쭉 나와서 가장 최근에 나온 평가원 시험까지 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자. 그리고 풀이 영상 자체는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주제, 요지, 뭐 제목 문제 푸는데 1분 아니면 1분 많이 걸려도 1분 30초만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설을, 문제 해설은 너희들이 푸는 시간보다 짧게 될 거야. 사실 푸는 시간보다 해설이 길면 그거는 정말 그 깔끔한 해설이 아니거든. 알겠지? 포인트를 딱딱 짚어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할 테니까 너희들도 그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됐지? 자, 이제 그 중요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우리가 앞에서 논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단 말이야. 사람 이름이 나온다든지 구체적인 사물, 뭐 숫자, 어떤 구체적인 시대 이런 거 나오면, 예시 표현 이런 거 나오면 그 논증이다. 그러니까 논증을 왜 배운 거였어? 논증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논증의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제가 아니다.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배운 거잖아. 이것만 사실 배워도 지금 신세계가 열린 친구들이 꽤 많을 거야. 근데 이번에 배울 건 뭐냐면 논증이라는 표현은 반대로 어떤 표현? 중요한 표현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이 차원의 글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는 것처럼 하면은 작은 부분 이렇게 작게 얘기해가지고도 뭐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거 중요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글은 이렇게 생겼어. 굉장히 평면적이고, 뭐 수능 지문을 쓰는데 갑자기 어떤 글만 중요해 막 이렇게 크게 쓸 수가 없다고. 이건 안 중요해 막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강조하는 어떤 중요한 표현들에 대해서 배우고 가자라는 거야. 알겠지? 해보자. 첫 번째, 질문이 있으면 답변. 사실 여기서 배우지 않더라도 앞에서 몇 번 나왔어. 질문하면 뒤에 무조건 답변이 붙어 있었잖아. 질문이 있으면 그 뒤에 답변 문장은 중요한 표현이다. 알겠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한 표현이다. 다음 두 번째, 글쓴이가 의도를 그냥 드러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글쓴이를 잘 생각해야 돼. 글쓴이는 I 아니면 위야. 쉽지? I 아니면 위야. 왜냐면 위는 뭐 그룹이거나 단체일 수도 있고 I 플러스 U, 나랑 너랑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작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글쓴이가. 그래서, 그리고 서술어가 중요해, 사실은. 이 서술어가 내가, 여기 한국말로 해볼게.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해볼게. 내가 확신한, 이런 뭐겠어? 당연히 작가, 글쓴이가 이렇게 나 확신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니까 주제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로 공부를 할 거고. 자, 다음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 변증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적 의미부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잘난 체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말고 뭐 더 좋은 표현을 못 찾았어. 정명제와 반명제를 사용하여 이들 간에 모순되는 주장의 합명제를 찾는 것이다. 미쳤지? 이거 할 수 있겠니? 자, 너무 어려워. 근데 쉽게 말하자. 이 모순이라는 건 있어. 모순은 즉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합치려고 하는 시도. 반대되는 속성인데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합치려는 시도. 이게 바로 변증법이다. 자, 예를 들어볼게. 진용쌤은 날씬한 뚱땡이다. 쌤 몸매 어때? 보면 어때? 누군가는 날씬하다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뚱땡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뭐다? 날씬한 뚱땡이야. 쌤 무슨 개소리예요? 모순이라는 거지. 근데 이 시도 자체가 변증법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변증법. 변증법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변증법은 이 표현을 느끼는 걸 연습을 할 거고, 변증, 아이러니라고 하거든. 모순이라 그래. 뭔가 반대되는 속성이 동시에 나와. 다룰 수 있는 동등한 권리, 평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주제야. 자, 왜 그러냐면 이 글이 역접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역접이 안 돼. 뒤집을 수가 없어. 왜냐면 너 날씬해? 그럼 나 뚱땡인데? 너 뚱뚱이야? 그럼 나 날씬한데?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변증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바로 주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사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 세네 개 있으니까 이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거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강조 표현이라는 게 있어. 자, 강조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운 표현이 중학교 때부터 이 that 강조 구문 이런 거 배우잖아. 이런 거, 이 that 강조 구문.
이런 거 보면 뭐야? 아, 이거 강조하고 있구나. 작가가 글 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부정조건문이라는 건데, 부정조건문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뭐 한다면이야. 그 뭐뭐 한다면이니까, 영어 단어 뭐가 생각나? if, unless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그리고 그 조건문이 부정문이면, 부정문이라는 거는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자, 영어로 그냥 선생님 써놨거든? if not A, unless A. 그 다음 without은 이제 구로 바꿔놓은 거야. 나도 without. 이렇게 세 개 기억해. if not, unless, without.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면 돼, 사실. 요거 하지 않으면 뒤에가 문제 상황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not, 자, 문법 무시하고 쓸 거야. 공부, if you don't study 이거겠지만 아무튼 그냥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네 인생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렇게 해볼게. 이게 이제 뭐다? 부정조건문이라는 거야. if not A 하면 당신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되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걸까?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써놓은 이 공부라는 A가 겁나게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다?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지. 부정조건문이라고 해. 자, 이해됐지? 자, 그럼 갑시다. 요걸 가지고 한 번만 읽고 요 파트 끝내도록 할게. 이런 문장을 그냥 읽으면 A가 없으면 아니면 예를 without 뭐 her help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문제가 생긴다 망한다.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자주 나와서 그래. 중요하니까 그래. A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됐지? 지금까지 나왔던 그 논증이 중요하지 않은 표현을 걸러내기 위해 공부를 한 거였다면 지금 보는 것들은 뭐다? 중요한 표현. 이 표현은 좀 내가 체크해놓고 중요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표현이니까 뒤에 이제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끝.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15년 9월 22번 문제, 주제를 찾는 문제네.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 화제 한번 잡아야 되겠지? 문장이 도식화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옷. 이거는 천대기, 이건 옷. 그러니까 옷이 화제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기능을 한다. 단순히 그 몸을 보호하는 거 이상의 기능을 한다. 어때? 문제가 느껴져? 안 느껴지지? A는 플러스다. 자, 옷이라는 게 플러스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뒤에 복습했지? 논증이 붙거나 아니 역접이 붙을 수 있겠지. 근데 다음 문장 가볼게. 옷이랑 그 옷이 드레스가 사용되는데 수단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다음 문장. 명백한 확실한 이그젠플이라는 단어를 보고 눈치를 채야지. 이거 보겠니? 그렇지. 논증이 붙었지. 예시는 제일 대표적인 논증의 형식이니까. 그럼 뒤에는 여기서 선택할 건 뭐다 이제? 아, 이 앞에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옷이라는 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온다 그래서 빠르게 읽거나 아니면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과감하게 버리거나 둘 중에 본인이 정답률이 높은 거를 연습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 옷이라는 게 화제 뭐야? 옷이었지. 옷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다음 몇 번이겠니? 5번. 비언어적인 기능을 하는 거다. 옷이. 어때? 정확하게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지? 끝. 자, 15년도 수능 20번 문제 주제 문제 한번 또 접근해볼게. 첫 문장 읽을게. 많은 학문 훈련 이런 것들이 화제겠지? 더 좋대. 더 잘 습득이 된대. 플러스겠지. 뭘로? 그 수단을 나타내는 거야. 단순히 추상적인 뭐보다 학습보다는 연구보다는 doing, 실천함으로써 뭐 이렇게 된 거야. 본인 수준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아, 이게 A가 플러스구나라는 거. 자, 그런 거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 뒤에 논증이 붙거나 아니면 역적으로 뒤집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있는지 봐볼게.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붙어 있었어? 찾았지? 포이젠플. 논증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글은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 논증 뒤랑 논증이 시작된 부분이랑 논증 앞을 나눴을 때 어디가 중요하다는 말이야? 요 앞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야. 요걸 잘 알면 돼. 뒤에는 스피드 있게 읽어주면 되는 거고 도움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답은 뭐가 되겠니? A. 학문 학습이라는 게 추상적인 학습보다 doing하는 게 실제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럼 뭐야? 중요성. 뭐의 중요성? 학습의 중요성. 어떻게 함으로써? by doing 함으로써. 그치? 답은 3번. 자, 16년도 수능 2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제목 찾는 문제인데 첫 문장부터 갈게. 도식화하면서 문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뭐 볼 때 놀라워.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어려 보여요 해. 그러면 그게 그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어려 보여.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비율로 다른 속도로 막 늙어가. 아, 이런 게 있어. 선생님 해석은 항상 몇 등급 맞춰가지고 한 3등급 정도 맞춰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 보여? 이게 됐어? 그럼 우리는 속도가 다른 채로 늙어가. 뭐 어때? 문제 상황이 느껴져? 안 느껴지지. 자,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이 글이 뒤집히느냐, 논증을 붙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 글은 역적 글이었어, 논증 글이었어. 논증 글이었지. 논증이 어디부터 했었어?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 포이브젠플이라는, 그지? 포이브젠플이라는 예시가 붙어 있었어. 그럼 앞에 부분만 봐보자. 여기서부터지. What we would like to.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생물학적인 변화가 that mirror, 반영하거나 똑같이 비춰주거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영하는 거지. 모든 다른 생물학적 변화를. 그치? 시간에 경과하는 거 없이. 오케이. 자, 얘랑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를 인지만 하면 돼. 네가 이 해석은 나처럼 방금 하든지 더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해석의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깔끔하게 할 수도 있잖아. 어쨌거나 이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선지를 연결하면 뭐밖에 없어? 여기는 단어 뭐 그대로 줬으니까. 그지? 뭐밖에 없겠니? 1번밖에 답이 되지 않는다. 수능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만들기 때문에. 됐지?
자, 19년 9월 23번 문제, 주제 찾는 문제 한번 봐봅시다. 첫 문장 읽어볼게. 1950년대 비평가라는 말이 나오고, 비평가, 화제일 확률이 크겠지. 화제는 명사라 그랬고, 주어로 나온 게 화제일 확률이 크다. 자, 그 다음에 분리시켰다. 그들 스스로를 대중으로부터. 매스라는 건 약간 덩어리 느낌, 거시 느낌, 단체 느낌, 대중 느낌, 대중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대중으로부터 분리를 시켰다. by rejecting, 거절함으로써, 거부함으로써, 뭐 자연적인 인조이먼트를 플러스 어폴디드, 누구한테 제공되는 거야? 산물로. 어떤 대중문화의 산물로서 제공되는 그 자연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분리시켰대. 거절함으로써 자기들을 분리시켰다. 좀 해석이 어렵네. 선생님 좀 쉽게 할 걸 그랬어. 해석을 못한 척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자, 뭘 통해 가지고 뭘 기반으로 했어? 어떤 리얼리즘, 현실주의의 리파인드, 내가 모른다고 칠게. 이 플러스 단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어찌되었건 여기서 마이너스 문제 상황이 보이니? 사실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인다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배워야 돼. 그냥 분리시킨 것 뿐이야. 누구로부터? 대중으로부터 비평가가 분리를 시켰다라는 거야. 모함으로써 거절을 했다 이거지. 대중문화가 제공받는 즐거움을 거부했다라는 거야. 됐지? 좀 어렵네.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바로 논증이 붙어 있지. 그럼 이 첫 문장이 뭐야? 중요한 문장이다라는 거야. 그 뒤에는 뭘로 다 이제 도배가 돼 있어? 사람 이름, 뭐지? 논증. 그렇지? 그 다음에 쭉쭉 나왔더니 막 오페라 이야기 나오고 가곡 이야기 나오고 그러네. 그리고 쭉쭉 나오면 이제 논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봐보자. 답을 한번 봐볼게. 일단 화제를 잡고 있는 게 뭐야? 비평가에 나왔으니까 1번 아니면 5번이 될 확률이 높겠지. 자, 5번부터 한번 봐보자, 선지를. 비평가의 성향, 텐던시 하면 성향이라는 뜻이야. 확인하려는 refind라는 단어, 아까 선생님 설명 살짝 했는데 그 고상한, 정제된 고상한, 좋은 거지. 고상한 취향. 대중의 고상한 취향을 확인하려고 했대. 자, 내가 안 되겠지. 왜냐? 여기서 뭐라 그랬어?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걸 거절했단 말이야. 대중문화를 좋게 봤겠어? 안 좋게 봤다라는 거지. 자, 1번 봐볼게. 비평가의 부정적인 관점, 시야. 어떤 대중의 취향에 대한.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수능 패턴 보이지? 논증의 앞문장 가지고 푸는 거다. 자, 이제 점점 빨라질 거야. 자, 16년도 9월에 21번 문제. 첫 문장 갈게. 되게 강력한 연구의 증거가 있다. 아이들이 더 잘 수행을 한다. 수학을. 음악이 통합되면, 그것 이제 수학이겠지. 음악이 수학에 통합되면 플러스한 증거가 있다. 오케이. A는 플러스다니까 뒤에 논증 붙었는지, 역적 붙었는지 예상하면서 가야 돼. 쭉쭉 가는데, 세 번째입니다. 이 문장까지 읽었다고 가정할게. 어차피 또 읽을 거니까. 여기 봤더니, 자, 누가 나오니? 자, 뭐 하는 사람들? 여기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으면, 망한 거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논증하는 사람들. 그치? 논증하는 사람들 136 뭘까? 논증하는 숫자.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대학교 학교. 어디? 논증하는 학교. 오케이, 되지? 자, 그럼 논증하는 거 앞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갑시다. 자, 이게 보여준 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게 연관됐을 때 어떤 음악이랑 연관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not 풀링이니까 뭐 하지 않았을 때,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해석이 어려워 사실. 않았을 때 이건 되게 장점이 없다, 마이너스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마이너스다.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첫 문장이 더 쉽네. 어찌되었건 음악이랑 수학이랑 같이 하는 게 플러스다라는 글 찾으면 되겠다. 요지 문제다 보니까 한국말 선지지. 이러면 좀 쉽지? 몇 번? 그치? 수학적 원리, 음악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답은 5번. 그죠? 끝. 자, 19년 수능 22번 문제 접근해보자. 요지 문제네. 자, 첫 문장 보면서 도식화해보자. 산업사회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volving, 진화를 했어. 정보 기반 사회로. 그래가지고 정보의 개념이, 자꾸 나온 말이 정보의 개념이 어떤 제품, 상품, 제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이 이거 상품이라는 뜻이지. 커머디티 상품, 자체적인 가치를 가진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그치? 오케이. 플러스지. 정보 기반 사회, 지식 기반 사회, 산업 사회 되면서 정보,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가치를 지닌 정보가 출현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니까 문제 없어. 쭉쭉 읽다 보면 여기서 또 느낄 수 있어야 되겠지. 논증이 붙거나 역적이 붙거나 둘 중에 하나 있을 텐데 뭐가 이제 시작됐어? 조사를 했대, 조사. 기억나지? 실험,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은 논증의 한 형태다. 자, 그럼 앞에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자, 다음 몇 번이겠니? 찾을 수 있겠어? 됐지?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라는 게 상품 가치를 지닌다. 단어 그대로 좋네. 답이 몇 번? 4번. 그죠? 끝. 자, 15년도 수능 문제네. 2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첫 문장, key to successful risk taking이니까 위험을 감수해. 하는 거 성공적인 위험 감수의 핵심은 뭔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액션을, 당신이 하고 있는 액션을. 그 다음에 natural next step, 다음번에 할 뭔가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실수가 있어요.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종종 하는 실수예요.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성향이냐면 포커스, 집중하는 건데 끝에 있는 결과, 마지막에 있는 최종 결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 갑자기 스키 타는 사람이 나와. 스키 타는 사람 뭐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스키 타고 있을까? 아니지. 논증을 하러 튀어나온 생뚱맞은 구체적인 명사라는 거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뭐다? 논증 왜 나왔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거 하기 위해 나왔으니까 앞부분.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하려면 뭐 해야 되고, 넥스트 스텝, 다음번에 뭐 할지, 집중해야 되고, 최종 결과만 하는 건 망한다라는 글이지. 자, 최대한 비슷한 거 한번 골라보자. 뭐 있니? 포커스, 집중합시다. 넥스트 스텝에. 뭐가 아니고요. 엔드를 바꿔놨네. 패러프레이징 해놨지만, 최종 결과에는 집중하지 말고요. 몇 번? 2번. 생뚱맞은 구체적 명사는 논증이다. 됐지? 끝. 자, 20년도 6월 2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첫 문제 갈게요. 20세기, 12세기네. 12세기에서 13세기에 나타났는데 처음으로 매뉴얼이 나타나서 가르치는 교본 같은 게 나타냈대.
나타났대. 그게 테이블 매너고, 테이블 매너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마 화제겠지. 그 누구한테 나타난 거냐면 이제 자손, 안 좋은 말, 새끼, 어떤 귀족의 자식, 자손한테 나타났대. 되지? 뭐 등장한 것 자체가 죽을 죄는 아니니까 문제 없고. 자, 그 다음 봤더니 여기 봤더니 선생님들 체크해놨는데 엄청 생뚱맞은 구체적인 고유명사 같은 거 나오지. 자, 왜 나왔을까? 델라카사.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 델라카사. 뭐 하는 걸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논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논증 붙었으니까 앞에 거. 귀족의 자손한테 뭐를,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는 게, 귀족의 자손한테만 테이블 매너, 밥상머리 예절을 가르치는 게 나타났다라는 글이라는 거지. 몇 번이니까 한번 찾아보자. 찾았지? 다음. 테이블 매너, 화제 잘 담고 있고, 뭐로써? 어떤 마커, 표시라는 거. 귀족한테만 가르쳤으니까. 귀족 계층을 구분하는 어떤 표서, 지표로서의 테이블 매너. 1번. 됐죠? 끝. 19년 9월 22번 요지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소비자 이야기 나오지. 소비자가 어떤 와인을 더 좋아했대. 와인을 더 좋아했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들으면, 뭔가 이 돈이라고, 90달러라고 들으면 뭐 할 때보다 그게 10달러일 때보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때 이럴 때 들었대. 하여간 그때 더 좋아했대. 되지? 자, 좋아한 게 뭐야?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논증이 붙었는지 봐보자. 혹은 역접이 붙었는지 봐볼게. 봤더니 2008년도에 막 밑에 막 2008년도 전체적인 시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시점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뭐겠니? 논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앞부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앞부분이 중요한 말일 텐데, 뭐에 관한 글이었어? 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어땠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비싼 걸 더 좋아했다라는 글을 하고 있잖아. 자, 그럼 여기랑 최대한 비슷한 거 한번 골라볼게. 자, 뭐가 있을까? 뭐지? 그렇지. 2번. 가격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의 와인 상품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답은 2번. 되지? 끝. 18년도 수능 21번 문제 한번 봐보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패턴이랑 살짝 다를 수 있어. 근데 수능에서 이제 종종 쓰는 패턴인데, 봐보자. 첫 문장 한번 봐볼게. 이게 운동이 있대. 팀워크 할 때 내가 하는 운동이래. 회사에서 내가 하는 운동이야. 이게 뭐냐면 뭔가 그룹끼리 원을 그려가지고 하는 운동이야. 자, 여기서 문제는 없어. 일단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어려운 걸 선생님이 주문할 건데, 야, 회사에서 내 이야기는 회사에서 하는 내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느낌이 난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치? 논증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 하다 보면 됩니다. 무조건 돼. 자, 이걸 그룹 패턴은 선생님이 종종 쓰지만 이제 처음 보는 패턴이라고 했는데, 논증으로 시작하는 글이야. 그럼 논증으로 시작하는 글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논증을 붙이는 이유는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는 주제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제를 주고 그 뒤에다가 논증을 붙이는 식이었다면, 이 글은 거꾸로 가는 거야. 논증을 먼저 꺼내고 어떤 부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뒤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논증으로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이 논증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뭐 느낌인지 알겠지? 끝나는 지점을 찾아야 돼. 어디서 논증이 끝나지? 부분적인 논증에서 언제 전체적인 이야기로 빠져나오지? 요거를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럼 가보자. 쭉쭉쭉쭉 읽는데 1, 논증이겠지. 그다음 쭉 봤더니 여기 봐봐. 네가 공을 잡을 수 있대. 공 왜 나왔겠니? 공을 잘 잡는 방법. 이게 수능에서 주제로, 수능 문제야 심지어. 그지? 쓰겠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어? 논증이 끝났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요 뒤에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된다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덜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네가 받을지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실패하게 될 거다. 무슨 말이야? 정보를 전달하는 거, 받는 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지.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네가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주제 문장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답 최대한 비슷한 거 한번 골라보자. 여기 해서 본인 스타일대로 해야 돼. 당신이 관심이 없으면 당신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받는지보다, 그러면 너는 실패하게 될 거야. 지금 뭐 해주라 이 말이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치? 협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몇 번? 5번. 자, 처음 보는 패턴이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 논증으로 시작하는 거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제 우선순위는 뭐가 된다? 달려서 논증이 끝나는 지점까지 갈 줄 알아야 된다. 그치? 끝. 자, 15년도 6월 21번 문제. 제목 문제네. 한번 가봅시다. 첫 문장. 수년 동안 어떤 화제겠지? 메디테이티드 된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예를 들면 TV 같은 게, 영화 같은 게 자극하고 있다. 우리의 부가적이고 추가적이고 청각적인 감각을. 그지? 자, 문제 있어? 마이너스 상황 있어? 없지. 요거 해라 이 말이야. 이 메디테이티드 된 엔터테인먼트가 플러스구나.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방향성이 뭐였어? 둘 중 하나잖아. 논증이 붙거나 아니면 역적으로 뒤집거나. 자, 뒤에 가보자. 어떤 새로운 미디어의 형태는 however. 뭐가 나왔니? 그렇지. 역적을 쳤잖아. 그럼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다. 심지어 인게이지, 우리의 끌어들이고 있는데 터치, 촉각이나 스멜, 후각 같은 것까지도 하고 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자, 뒤에 이제 뭐가 있겠어? 이 말이 맞다 하고 논증이 붙어 있어 보면. 맞지? 이거 캘리포니아 애드벤처 테마파크. 테마파크 뭐 하는 곳이야? 그렇지. 논증하는 장소지. 이렇게 해서 답 찾으러 가면 몇 번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새로운 메디테이트 엔터테인먼트가 자극하고 있다. 더 많은 감각을. 그래서 답이 5번. 됐죠? 역적글은 역적 문장이 중요하다. 끝. 17년 6월 21번 요지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우리가 행복한 얼굴을 볼 때, 짜증난 거 볼 때
그게 미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떤 감정을,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우리한테 만들어낼 수가 있어. 행복한 얼굴 볼 때 뭔가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 상황 있어?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논증이 붙어 있느냐, 역접으로 뒤집었느냐 찾아볼 건데 갑시다. 쭉쭉 읽어 내려왔더니 여기 봤더니 뭐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역접이 있는 글이네. 그럼 잘 봐야 되겠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는, 잘 사용하는지는 이 능력은 뭐다? 학습된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능력,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 능력 사실 한정사를 쓰고 있으니까, 디스를 쓰고 있으니까 앞에서 보고 오긴 해야 돼. 그럼 대충 보면 감정적인 동정심 이런 거지. 어쨌거나 이 기술을 잘 사용하려면 학습된 능력이다라는 거야. 자, 이걸로 답 찾을 수 있나 없나 너희들은 봐봐. 몇 번이니까? 바로 보이지? 공감 능력, 뭐다? 잘 사용하려면, well used 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 무조건 답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지. 됐지? 여기까지. 끝. 18년 9월 2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몇몇 심리학자가 믿는다라고 했어. 자, 선생님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냥 팁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돼. 어떤 주어에서 몇몇 주어, 그러니까 some이나 most 주어는 뭐를 불러일으킬, 그러니까 역적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게 알려주는 팁이야. 그치? some이나 most 주어는 역적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크다. 그치? 어쨌거나 이런 심리학자들이 믿는 게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게, 화제겠지? 통찰력이라는 게 결과물인데 어떤 문제를 재구성하는 결과물이야. 어떤 기간 후에, 뭐지? 진화가 없는 기간 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진화가 없는 과정, 기간 후에 얻어지는 결과물이야. 됐어. 어쨌거나 이게 그냥 통찰력이라는 게 어떤 한 과정의 결과물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준 팁으로 이건 뒤집힐 확률이 높은 글이고, 쭉쭉쭉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 아니나 다를까 네버더레스라고 나오지. 역접을 쳤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지. 자, 어떤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게 그 실제로는 결과물인데 분석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다라고 했어.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배울 게 있어. 어떤 친구가 항상 해마다 질문이 거의 비슷한 게 들어오는데, 이거 선생님 실험이라는 건 결국 논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 논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실험의 어떤 이 논증 부분에 뭐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 부분, 쉬운데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다라고 했잖아. 실험의, 조사의, 연구의 결과 부분은 논증이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답을 일단 찾고 가자. 역접 문장이 중요하니까, 역접 D가 중요하니까. 뭐다? 아, 다시 한번. 통찰력이라는 게 분석적 사고의,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몇 번이겠니? 여기지. 통찰력을 얻을 때 분석적인 사고는 중요합니다. 2번밖에 답이 되지 않겠지? 여기까지. 끝. 19년 6월 21번 요지 문제 한번 가봅시다. 3장. 인터넷 기업가들이 찾고 있어요. 직업을 찾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온라인으로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데려오고 있죠. 인터넷 기업 만들어내요. 직업을 찾는 제품, 상품을 온라인으로. 선생님 왜 읽고 있었겠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글은 뒤집거나 맞다고 논증이 붙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쭉 읽다 보면 여기서 요거를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양쪽에 컴마 있고 노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역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요 부분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뭐를? 어떤 그 인터넷 직업 시대에도 줄어들지는 노, 부정주어라고 해. 주어 앞에 노가, 명사 앞에 노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하는 거야. 인터넷 직업 시대에 감소시키지 않았어요. 중요도가. 뭐의 중요도가? 가장 직업을 찾는 기본적인 스킬을. 그게 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로 이어져 있으면, 하이픈, 짝대기로 이어져 있으면 그냥 같이 읽어주면 돼. 자기에 대한 지식을, 자기 지식에 대한. 자, 요게 중요한 문장이야. 이걸로 답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몇 번이겠니? 1번, 2번, 3번, 4번, 5번. 오케이, 3번 봤더니 지금 화제는 뭐였어? 인터넷 활용한 잡 서칭 기술인데 그중에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몇 번?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끝. 20년 9월 22번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while 앞에 있으면 이제 반면에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유전적 발달이 종종 보고되기는 하지만, 그치? 환경적인 여기 해가지고 학업적인 출판물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종종 번역도 되고 대중한테 어떤 확정적인 언어로 미디어에서. 자, 본인 나름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느껴지니? 혹시? 아니지. 자, 선생님 또 팁 줄게. 여기 보면 오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most나 some이나 그 주어를 말했잖아. 그게 보이면 뭐라 그랬어? 역접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했잖아. 마찬가지로 open도 무슨 뜻이야? 그 역접이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다라는 거 알면 좋아. 알면 예상할 수가 있거든, 글을. 자, 그럼 여기 메커니즘에 좀만 자세하게 설명하면 왜 some이나 most 주어가 역접이 나올 확률이 높냐면, 얘도 마찬가지고 내가 써볼게. 얘도 마찬가지지. sometimes 같은 거 써볼게. 봐봐. 100%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some이라는 건 100%는 아니잖아. 100% 중에 어림잡아서 한 50%. most 하면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지. 어림잡으면 한 80%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종종 그렇다는 거고 가끔 그렇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야. 100%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야. 느낌 오지? 100%가 아니다라는 말은 뒤집힐 여지, 반론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글을 읽을 때 open이나 some이나 most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seem이라는 동사라든지, 왜냐면 seem도 마찬가지야. 100% 확신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니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 그거는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역접을 예상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근데 이걸 몰랐다고 치더라도 핵심은 뭐야? 지금 죽을 죄가 아니라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논증이 붙었느냐? 역접이 붙었느냐? 여기는 여기 봤더니 역접이 붙어 있는 글이지. 자, 읽어보자. 그 미디어의 중요한 원천, 정보 원천이 유전적인 발달에 대한 그들의 적용에 관한 게 이렇게 있어. 좋은 거지. 플러스이지만 그게 제공하지는 않는데 뭐를? 중립적인 토론이나 담화 같은 걸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분명히 뭔가 유전 성과 이런 거에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중립적이진 않아. 마이너스다라는 거지. 자, 최대한 비슷한 거 한번 골라보자. 몇 번이겠니? 대중매체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겠지? 화제 담아야 되잖아. 그지? 1번은 답이 안 돼. 왜? 대중매체가 없으니까. 건강에 관한 유전학 성과를 부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못하다. 부정확하다. 마이너스다. 그지?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그지? 여기까지. 끝. 자, 20년 9월 23번 문제, 주제 문제 한번 가봅시다. 도서관 이야기하고 있네. 도서관이라는 게 되고 있어. 점점 더 흥미를 갖고 있지. 서비스에 그들이 제공하는 그들의 유저들한테. 자, 도서관이 유저들한테 흥미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문제가 될 게 아니지. 자, 그럼 예상해보자. 논증 아니면 역접. 자, 어떤 글이었어? 봤더니 대놓고 역접. 자, 전통적인 강점이, 도서관의 강점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 그들의 컬렉션에 있었다. 수집품에 있었다라는 글이네. 자, 그 다음 밑에 쭉쭉 내려다 보면 다 뭐가 나와? 멕시코. 뭐 하는 나라야? 논증하는 나라고. 그치? 그럼 여기 봐봤더니 한번 들고도 이게 오늘날까지 여전히 특히나 도서관에서는 컬렉션이 항상 중요했다. 최대한 비슷한 걸 골라보자. 뭐겠니? 그치?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중요성, 도서관 컬렉션의 중요성. 맞지? 답은 1번. 여기까지. 끝. 자, 20년 수능 2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요지 문제고. 쌤,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살짝 하긴 했는데 뭐일 수가 있다? 이게 깜짝 놀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어울리지? 깜짝 이렇게 놀라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뭔지 알겠지? 역접을 예상할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야. 100%는 아니야. 자, 무언가가 뭔가 이렇게 열망이 있대. 선생님이 이제 안 읽는 건 세속적인 이런 뜻이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양을 세거나 뭐 드라이빙 포스 뭐였다? 원동력이었다. 어드밴스 진화의 원동력이었다.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수능장 들어가야 돼. 아니면 이제 사기꾼이지. 뭔가 원동력이었다. 뭐겠니? 역접 아니면 논증이 붙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근데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지식 몰라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역접글은 의외로 아이들이 잘 맞추는 편이야.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천천히 가자. 문자 기록, 쓰여진 기록에 대한 열망은 항상 수반되어 왔다. 같이 왔다. 컴패니드 되어 왔다. 경제적인 활동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답 한번 찾으러 가보자. 몇 번이겠니?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뭐 이견의 여지 없지? 무조건 1번. 수능이라 그래. 수능이라서 답이 이거 아니면 안 나오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여기까지. 끝. 자, 15년 수능 22번 문제 한번 봐볼게. 이 문제 15년인데 왜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sometime 그들이 살면서 가끔씩 어떤 시점에는 대부분 사람들, 느낌 오지? 대부분 사람들 배웠잖아. 배운 거 연습하면 무조건 보이게 되어 있다. 역접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어떤 글이었어? 역접 글이었다. 자, 그럼 역접 글이니까 한번 가보자. 역접 문장 읽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There is more. 도덕적 원리라는 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다. 자, 도덕적 원리에는 그것보다 더 있대. 뭔가가 더 있대. 뭔가가 더 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정보가 부족해. 역접 문장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침착하게 한 문장 더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봐보자. 어떤 원리가 부분이 될 때 도덕적 코드에 한 사람의 도덕적 코드에 부분일 때는 그 사람이 강하게 동기부여를 받는다. 모티베이트 되는 거야. 그걸 실시하는 건데 요구되는 건데 그 원리가 요구하는 컨덕처를 자 몰라도 돼. 왜냐? 컨덕처라는 단어 그대로 줬으니까. 그리고 뭐에 대항하고 그 상충하는 거, 그 원리랑 상충하는 행동은 안 하게 되고 이런 글이야. 자, 그러면 몇 번이 답이겠니? 봤더니 화제는 뭐였어? 도덕적인 원리에 관한 글이지. 그리고 이게 가이딩, 우리를 이끌어주는데 우리의 컨덕트를 이끌어준다. 이 문장에서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 역접을 친 건 좋아. 근데 역접에 정보가 부족해. 단순히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면 침착하게 다음 문장까지 읽으면 된다. 그치? 끝. 자, 17년 6월 22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얘도 아까 17년인데 비교적 뒤에 배치된 이유가 있다. 여기 볼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치? 이야기가 화제일 수도 있고, 우리는 루프, 찾게 된다. 믿음을 찾게 된다. 이야기, 믿음, 이런 게 화제구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거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찾게 된다. 자, 문제 있어? 문제 없지? 그러면 역접 아니면 뭐다? 논증이다. 근데 여기는 역접 글이었어. 근데 여기 봤더니 앞에서는 이제 정보가 불충분할 때 경우를 보고 왔는데 여기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을 때 find 알게 될까 찾게 될까 그러한 믿음을 뭐가 보이니? 물음표가 보인다는 거야. 질문을 해버리지.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면 된다. 어디 있겠어? 대부분 다 거의 99%는 바로 뒷문장이 있다. 우리가 찾게 되는 건 뭐냐면 찾는 건 뭐냐면 그것들을 찾는데 뭘로 찾아? 뭔가 믿음을 들여다봐서 찾는 거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게 핵심이다 이거지. 다시 어떤 화제, 이야기나 아니면 믿음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찾냐고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찾는데 자, 답이랑 제일 비슷한 거 한번 골라보자. 몇 번이겠니? 그치? 이미 가지고 있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단어 알아야지 풀겠네. 이래서 단어 공부하는 거야. existing 하면 뭐야?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믿음을 찾아. 우리가 뭐 할 때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이해할 때 이해함에 있어서 기존의 믿음을 활용한다. 다음 몇 번?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끝. 갑시다. 18년도 9월 21번 문제. 요즘 문제네. 첫 문장. 사람들은 가끔씩, 배웠지? sometimes. 100% 아닌 것들은 역적, 뒤집힐 확률이 있다. 가끔씩은, 그 사회적인 비교를 다운월드, 뭔가 안 좋게 한다, 마이너스하게 한다. 이런 글이야. 자, 그럼 이제 뒤집은 거 예상을 했으니까 쭉쭉 와서 어떻게 됐다? 뒤집었다. 그치? 뒤집었어.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앞에 우리가 다뤘던 거는 질문을 한 번 하는 거는 있었는데 이 문제는 좀 독특하게 몇 번의 질문을 2번 한다. 2번. 2번에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질문 2번 하면 두 번째까지 가서 답변 찾으면 되겠지. 자, 쭉쭉 갈게.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을 읽을게. 자기 강화, 이게 동기가 여전히 작동할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하지? yes, 그렇다.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이게 뭘로?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겠지. 역적 문장의 그 물음표의 답변이니까 해석을 잘해줘야 돼. 자기 평가를 유지하는 모델. 이런 이야기가 보이잖아. 그럼 자기 평가를 유지하는 모델. 그럼 뭘까? 최대한 비슷한 거 골라주면 되겠지. 자, 몇 번? 타인의 성취 자신과 연결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지? 긍정적인 자아상을 메인테인스 유지할 수 있다. 다음 몇 번?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질문이 두 개여도 당황하지 말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면 된다. 끝. 20년도 수능 문제 23번 주제 문제 한번 봅시다. 그 인류가 이거 뭐 선생님 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쨌거나 인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역적이라는 거기 선생님이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시험지를 보면 너희들도 어때?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이거는 20년도에 이제 처음 출연한 건데 역적을 쳤는데 이 지문의 특징이 있어. 역적을 한번 쳤어. 근데 쭉쭉 읽다 보니까 여기서 however 역적이 몇 번 쳐진 지문이야? 역적을 두 번 칠 수가 있다. 보여줬어 수능에서. 역적이 두 번 치면 이제 선생님 팁을 주면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어. 두 번째 역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쉽지? 그냥 공식처럼 역적을 쳤는데 쭉쭉 읽다가 이 문장까지 역적이 두 번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점점 수능이 어려워지고 있지. 역적이 두 번 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역적이 더 중요하다. 됐지? 이론이 끝이야. 자, 그럼 가자. 여기를 잘 읽어야 되겠지. 두 번째 역적 문장. 어떤 nature, 천성과 양육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리고 아주 복잡해. 컴플렉스해. 그리고 어떤 발달 심리학자에 따르면 이제 막 이해하고 있을 뿐이야. 얼마나 그게 복잡한지. 컴플렉스가 이제 두 번 나오지. 얼마나 복잡한지를 이제 이해하고 있어. 맞지? 여기 한번 찾아보자. 몇 번이니까. 여기 이제 요새 수능 트렌드거든.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내가 알아. 어떻게 바뀌어 있다? 이렇게 컴플리케이티드로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다라는 거야. 복잡한. 그리고 네이처라는 거는 천성,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어떤 유전자고, 그 다음에 양육이라는 건 환경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 봤던 인터랙션이라는 단어도 바뀌었지. 뭘로 패러프레이징 돼 있어? 인터플레이. 똑같은 뜻이지. 도덕 발달에 있어서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 이런 거라서 답은 5번. 됐죠? 역적이 두 번이면 두 번째 문장을 잘 봐라. 끝. 자, 19년 수능 24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역적을 활용하는 글의 마지막 패턴인데 한번 잘 천천히 봐볼게.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뭘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역적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봤어? 이제 봤단 말이야. 역적 문장에 이런 걸 잘 주목해서 봐야 돼. 해석 한번 해볼게. 하지만 최근 연구가 테스트, 다우트, 의심을 던진다. 그러니까 의심을 던지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본질적인 가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주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말이 되니? 정보가 좀 많이 불충분하지. 그리고 이 this라는 한정사, 대명사가 핵심인데 요걸 보면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단순히 부정을 하고 있지. 이러면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 5단 문법이라는 걸 의심해야 돼. 자, 5단 문법이 뭔지는 밑에 설명해 줄 건데 5단 문법 예상해야 되는데 자, 여기 봐보자. 자, 보이지? 자, 5단 문법이니까 당연히 몇 단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5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1단이나 2단, 일단 이거는 볼게요. 1단에는 그냥 화제를 던져주는 거야. 이게 뭐에 관한 글이다. 근데 모든 글이 비슷하니까. 1단에서 5단 문법 예측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 다 비슷하니까. 그 다음 2단에서는 방금처럼 앞의 내용이 이 가정에 의심을 하고 있다. 의문을 던지고 있다니까 뭔가 뒤집고 싶은 생각이나 개념이 있어. 근데 여기까지도 2단까지도 5단 문법인 걸 예측할 수는 없어. 자, 근데 3단부터 생각해야 돼. 3단이 뭐냐면 역적을 치고 앞의 내용을 단순히 부정하는 경우야. 근데 이제 앞의 내용을 가리키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글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대명사 같은 걸 잘 활용할 수밖에 없어. 지시어, 그러니까 한정사를 잘 활용할 수밖에 없어. 수능에서 이제 이걸 진짜 많이 활용하고, 디스.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은 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럼 4단에는 뭐가 붙느냐? 논증이나 아니면 원인이 붙어. 근데 이제 논증이 붙으면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원인이 붙으면 당연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과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핵심, 주제는 어디다? 5단에 있다. 그렇지? 이게 5단 논법이다.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도 좀 나올 거니까 빈칸초롱 같은 데서 자주 활용하거든. 5단 논법을 눈치채려면 3단에서 눈치챌 확률이 크지. 앞의 내용을 그냥 부정하는 거니까. 자, 아까 했던 거 이어서 쭉쭉 가보자. 하지만 어떻다? 이 가정은 의심스럽다. 자, 그럼 4단 가볼게. 4단 뭐라고 했어? 많은 사람들이 understand, not understand니까 큰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주제겠지. 실제로
그러니까 5단원법이면 5단에서 뭔가 그 장치를 주긴 해. 썰스 같은 거 진짜 많이 주고,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거 엄청 많이 주고, 인디드 같은 것도 주고, 선생님 그래. 큰 숫자는 lack meaning,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부족하다.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는데 이해가 부족해, 의미가 부족해. 내 다른 단어 모른다고 찍게. 그지? 과소평가된 뭐 의미가 좀 부족하다. 큰 숫자는, 자, 화제는 뭐였지? 이거지. 각주 줬어. 뭐라고 줬어? 큰 재 같은 거 할 때 큰 숫자는 좀 의미가 부족하게 된다. 자, 몇 번일까? 답은 묻어진다. 어떤 대량, 매스라는 단어도 공부했었지? 대량의 큰, 비급. 우리가 상실돼. 어디에서? 큰 숫자에 있어서. 그래서 답이 1번이 정답. 됐지? 5단 문법 복습해 주시고요. 끝. 15년 6월 20번 요지 문제 한번 가봅시다. 첫 문장 소선 파악해야 되니까. 어떤 엑셀런스 탁월함으로 가는 길에, 좋은 거 플러스로 가는 길에 몇몇 장애물들이 이미 어때 느낌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 장애물이 처음에는 되게 압도적인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뭘 느껴야 된다고? 처음 나지?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진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너희들 사실 익히면 당연히 좋아. 마지막 문장을 보는 거야.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볼 때 사실 그거는 좀 필요하긴 해.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이 갖춰져야지만 좀 편하긴 해. 뭔 말이냐면, 여기 분명히 문제 상황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장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 뭐가 있으면 긍정적인 관점과 끈질김만 인내가 있으면 당신은 get through and find, 극복해내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해석을 해버려서 그런데 대안이 있겠니 없겠니? 대안이 있는 글이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 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을 줄게. 또 팁이야. 선지를 먼저 보는 거야. 특히 한국말 선지일 땐 쉬워. 그러니까 영어일 때도 보면 좋은데, 그러면 또 그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 선생님이 약간 진짜 효율충이라서 완전 시간을 중요시하니까. 근데 뭐뭐 할 수 있다, 세워야 한다, 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거는 무조건 뭐가 있는 글이겠니? 그렇지. 대안이 있는 글이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대안이 있는 글이었어. 정리해보자. 첫 문장에서 문제 상황을 느껴야 되고, 그럼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근데 쭉쭉 읽는 것도 괜찮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자, 긍정적인, 낙관적인 긍정적인 뭐 관점이나 인내심이 있으면 너는 해결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니까. 몇 번? 여기네. 그대로 줬지. 긍정적 시각과 끈기가 있으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답은 3번. 됐지? 끝. 자, 15년 수능이네. 18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 번호는 해가 가면서 선생님이 15년부터 최신 트렌드 수능까지 완전히 앞전 수능까지 다 다루니까 그 번호 같은 게 수능도 유형이 변해. 문제 배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번호가 이렇다. 여기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는 너희들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을 따로 제공하지는 않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실제로 가서 찾아보고 뭐 다른 선생님 강의도 들어보고 해설도 들어보고 선생님 추천해 진짜로. 자, 그럼 가봅시다. 첫 문장부터. 차이가 있대. 어떤 사이에, 승자와 패자 사이에 그것들이 패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루느냐 있다. 자, 그럼 쭉쭉 읽다 보니까 이 부분 봐봐. 심지어 어떤 팀이 있는데 게임에 이기는 팀도 이 부분이 핵심이야. 뭘 할 수가 있다?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결국 문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면 바로 생각해야 돼. 이거에 과연 대안이, 해결책이 있냐 없냐. 아까 앞에서 배운 거 뭐였어? 앞에. 따라서 핵심 요소는 요인은 어떤 위대한 성과,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한 요소는 바운싱 백, 다시 저점에서 가장 낮은 로우 포인트, 낮은 저점으로부터 바운싱 백, 회복할까? 튕겨져 올라오는 것이다. 느낌 와? 플러스 대안이 있다는 거지. 이건 사실 다음 문장에 바로 대안을 줬어. 그게 능력, 회복하는 능력,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치? 그럼 뭐야? 답은 여기겠지.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5번. 됐죠? 끝. 자, 15년도 수능 21번 문제 갑시다. 첫 문제 읽어볼게. 가장 평범하고 유능한 아이가 직면할 수가 있다. 뭐에?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살면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자, 어떠니? 살면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갈게.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봐볼게. 뭐 노력이 있어? 그를 도와주려는 노력이 있어. 그러면 잘 의도가 되면은 디버팅 바꿀 수 있어. 찾는 걸 결국에는 찾을 수 finding solution. 미쳤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다니까. 이거는 뭐다? 대안이 있는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대안을 찾으면서 읽어볼게. 하지만 자, 역접이 나왔는데 그 역접 중요해 당연히. 뭔 말인지 알겠지? 중요한데 이 글은, 이 역접이 뭔가 글을 뒤집는 역접이라기보다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먼저 생각해야 돼. 처음에 마이너스가 있는 글은 역접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중요하지만 역접이 무조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가자. 여기서 이제 이건 동사구 장난을 친 건데 flying them out 하니까 밖에 나가 놀므로써 이렇게 해석할 확률이 크잖아, 너희들. 그게 아니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사가 붙으면, 동사에 부사가 붙으면 그냥 해석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놀므로써, 문제를 가지고 놀므로써 놀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가 서비스됨,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과정으로. 그러니까 여기 대안이 사실 나왔어. 놀이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놀이가 답이다라는 글이야. 근데 제일 확신하는 문장은 이 문장이었어, 사실. 자, 이 문장 쭉쭉쭉 읽다 보면 여기 해석해볼게. 뭐가 있을 때? 뭔가 즉각적인 위험이 없을 때는 베스트. 요게 핵심이지. 베스트는 무슨 뜻이야? 최고의 선택. 즉
대안이라는 거지. 접근하게 해주는 게 아이들의 놀이에 interfering 이제 간섭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이니까 방해하는 거 없이 개입하는 거 없이 아이들 놀이에 접근하게 해주는 게 인정해주는 게 최고다라는 거야. 사실 이걸로도 풀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하겠어. 대안이 나와 있으니까. 자, 다 몇 번이겠니? 이런 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playing in the outdoors. 밖에서 노는 거 이런 거 아니다. 다 몇 번이다? 아이들의 놀이 뭘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맞지? 개입 없이. 다 몇 번? 3번. 자, 이글도 마찬가지. 처음 문장의 문제 상황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 되는 글이다. 됐지? 끝. 16년 6월 21번 문제 가봅시다. 자, 비록 인터넷이 뭐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글로벌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씬이 있으니까 역적 일어난 거지. 여기 사실 역적 숨어 있는 거야. 여기 있지 사실 올도에. 비록 글로벌화되고 진정으로 글로벌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 less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이니까 어떤 세계 인구의 절반 이하가 세계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하가 뭐 하고 있다?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 뭘 느껴야 될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껴야 돼. 왜 문제가 있나요? 그 밸런스가 없는 상황이야. 전 세계 인구가 있는데 절반 이하만 뭔가 접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이제 대안을 찾으러 가야 되겠지? 이 글에 대안이 있냐? 있다. 어디 있었어? 여기 있지. 사실 여기서부터 눈치가 좀 빠른 친구면 그랜드 플랜을 세웠대. 엄청난 위대한 계획을 세웠대. 그 계획이 뭐야? 그들의 목표, 목적은 뭐야? establish 하는 거래. 만드는 거야. 네트워크망을 높은 고도의 풍선을 띄워서 그게 뭐 4G, LTE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오케이. 자, 풍선을 띄워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니까 몇 번이겠니? 답은 자, 풍선인데 그게 커넥트, 세상을 절반 이하만 연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연결하겠다. 약간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답은 2번이다. 그치? 끝. 자, 18년 6월 22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첫 문장. 자,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실수다. 실수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지. 얘는 문제 상황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봐야 되겠지. 주는 것은 뭘 주는 거야? 공격적인 위치 지위를 내어주는 것은 누구한테?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것을 사용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욕을 할 사람들한테 이 공격적인 위치를 내어주는 거 엄청난 실수다. 지금 이렇게 뭐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가 있는 상황이구나를 봐야 되겠지. 자, 문제 있는 상황이니까 1옵션은 뭐였어? 지금 우리 대안 찾는 연습을 하고 있지. 자, 대안이 있는지 봐볼게. 자, 상대방이 그것을 분명히 공격하고 비평하고 비난할 것은 어쨌거나 확실하니까 그 엄청난 이점이 있대. 나왔지. 자, 뭐의 이점? being proactive. 프로라는 단어는 사전에 미리 앞서 이런 느낌이고 접두어로 쓰이면 액티브 활동이니까 미리 선수 쳐서 활동하는 것의 장점이 그냥 선수로 보면 어때? 그냥 모른다고 칠게. 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다. 뭔 말이야? 그 미리 앞서서 행동하는 그 행위가 장점이 너무 커.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더리 럼블이 밑에 나왔네. 치부, 수치스러운 일을 에어가 on air 이렇게 발표하고 방송하고 말하는 거야. 아나운서 하는 거나 이런 거나. 아무튼 그 모른다고 쳐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서 내가 해석이 어렵고 막 까다로워가지고 넘어왔어. 그래도 다음 문장 봐봐. 엄청난 이러한 이점들은 대안이 있는 글이라는 걸 느껴야 돼. 자, 문제가 있었고 대안이 나왔잖아. 뭐다? 능력인데, 컨트롤하는 능력인데 first 메시지, 처음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미리 선수 쳐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고 처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처음에 프레임하는지 처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대안이. 자, 다음 몇 번일까? 요 패러프레이징 돼 있네. 이니시에이티브라는 뜻이 first라는 뜻이야. 처음에 최초부터 위기를 관리할 때 최초의 행동을 취하는 거에 중요성. 됐지? 답이 몇 번? 2번. 좀 단어가 까다롭고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핵심은 뭐다? 문제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글이다. 끝. 자, 20년 수능 24번 문제 제목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문장 가야 되겠지? 도식화 해볼게. A는 물결이다. 침략, 침입 이미 느껴지지? 마이너스 느낌이 느껴져. 대충 해석해볼게. 자연 군집에서 침입, 누구에 의한? 비토착족에 의한 어떤 침입이 현재 평가되고 있다 하나로 가장 중요한 국제 범위의 환경 문제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야. 자, 깔끔하게 해석 못하더라도 한 5등급 해석 맞춰서 하면 인베이전이 있는데 인베를 갔는데 그게 레이트 평점인가?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다.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쓰는 거로 가잖아. 어쨌거나 뭐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지. 자, 그 다음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 마지막 문장 보면서 이게 대안이 있는 글일까 없는 글일까 보는 게 좋다. 자, 더욱이 게다가 더 다양한 사회가 군집이 여겨진다. 뭐라고 여겨진다? 사실 이 단어가 핵심이지. 더 안정적이라고 여겨진다. 안정적이 뭐겠어? 느껴지니? 플러스라는 거지. 왜냐면 그것들이 더 넓은 범위에 뭔가 지위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글인데 그러면 대안이 있는 글이야. 그럼 대안이 뭐래? 요거라는 거잖아. 더 다양한 사회가 군집이 안정적이다. 플러스다. 대안이다. 뭐에 대한 대안이다? 인베이전에 대한 대안이다. 자, 그럼 보자. 몇 번이 답이겠니? 생태계를 가디언, 수호하는 애가 누구다? 여기지. 다양성이 막아준다, 저항한다, 맞서 싸운다, 레지스트한다, 침략해. 그래서 답이 2번. 됐죠? 끝. 자, 18년 9월 23번 문제. 제목 문제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 그 소비자가 부족할 때,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때. 자, 뭐겠니? 문제 상황이지. 자, 근데 이제 요거 한번 봐볼게. 그 수능에서 종종 나오는 패턴인데, 요 한 문장에, 첫 문장인데, 문제 상황이 느껴졌을 거야, 너희들도. 그치?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때. 요 한 문장에 문제 상황이랑 대안을 다 내놓는 경우가 있어. 그게 보통 이제 조건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A 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정보가 부족한 마이너스 상황인데, 여기지 핵심은.
정부가 종종 step into 하면 개입한다라는 거야. require 요구한다 이거야. 그 회사한테 뭐 해라?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지. 대안까지 한 문장에 남아 있는 글이다. 자, 그리고 몰랐으면 사실 여기서 보고 착각을 하더라도 이런 게 생각하지. 미국이 나왔어. 미국 왜 나왔겠니? 그렇지, 논증하는 나라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수능이라는 그 지문 자체가 나중에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할 때 많이 활용되고, 어쨌거나 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글을 이해하는 거거든. 역피라미드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큰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 거기서 부분적인 이야기로 점점 더 줄여 들어가면서 쓴다. 그리고 그 구체화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논증, 구체적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에서 그 다음에 너와 미국에, 너희들은 이제 모르는 도시야. 뉴욕이라는 데가 있어. 뉴욕의 주식 시장 이런 거 나오지. 미국에서 뉴욕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그 사건 중에 어떤 이런 스캔들, 2001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 어떻게 되니? 점점 이렇게 글이 쓰여진다. 요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편해지긴 해. 자, 정리해보자. 이 글은 그 첫 문장에서 문제 상황과 보통 접속사, 특히나 when이나 if 같은 뭐 조건절을 주면서 조건문 주고 문제 상황을 주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안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논증, 글은 항상 역피라미드로 이렇게 천천히 쓰는 거다. 구체화하면서. 자, 답은 뭐겠니?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때 정보가 개입해서 야, 정보 내놔 라고 한다라는 거지. 답 한번 찾아보자. 답 몇 번이겠니? 1번부터 뭐 선지 소고법은 나중에 설명하고. 몇 번이겠어? 자, 4번 봐보자. 진실을 디스클로징, 드러내라. 진실을 내놔라. 뭐를? 어떤 마켓의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한 푸시로서. 답이 좀 추상적이지. 그렇지만 답은 4번이다. 사실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지만, 잘 들어봐. 여기서 이제 좋은 지문이니까 설명하고 갈게. 글의 매력적인 선지, 오답. 그러니까 오답을 만드는 논리가 뭐냐면, 봐봐.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중요하지 않은 문장인데, 여기 오답을 만들 때 뭘로 만들겠니? 봐봐. 뉴욕 주식시장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이거 뭐야? 뉴욕 주식 투자. 여기서, 즉, 논증하는 부분에서 답지를 갖다가 만든다는 뜻이야. 그럼 너희들은 뭐야? 여기는 뭔가 대충 넘어왔어. 근데 여기로 막 열심히 읽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부분을 엄청 읽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남은 것도 못밖에 없어. 쓸데없는 부분이 남아서 답을 이상하게 고르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디가 중요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중요하다. 이걸 구분하는 능력 자체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됐지? 끝. 자, 16년 6월 22번 패턴 가보자. 첫 문장 읽어볼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이게 화제일 확률이 크겠지. 인플레이션. 알면 좋고 사전 지식 같은 거. 인플레이션이 뭐지?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 이게 어떤 중요한 요거다. 근심, 걱정, 관심 이런 거지.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이건 어떤 게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다라는 글 하고 있지. 자, 그럼 뭐 생각해야 돼?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줘야 되겠지. 자,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대충 마지막 문장. 선생님 마지막 문장 보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 이게 대안이 있구나 없구나를 뉘앙스를 느낄 줄 알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head to re-enter 어떻게 다시 들어가야 돼? 그 노동장으로 이게 마켓이 끝난 후에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 위에 봤더니 뭐 나왔어? 1960년, 70년대. 뭐야? 뭔가 논증 느낌이 나고 숫자는 무조건 논증이 나고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교 뭐 하는 대학교지? 논증하는 대학교고. 자, 여기 봐볼게. It makes it difficult. 어렵대. 가사를, 플랜을, 계획을 세우는 걸 어렵게 만드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지. 다음 문장. 이게 이유인데 그 미래의 문제를 관련된 거, 인플레이션이랑 관련된 게 우리를 계획을 바꾸게 한다. 그 다음에 뭐 나와있어? 논증. 밑에 다 논증이었잖아. 대안 있었어? 없었어? 대안이 없는 글이었어. 자, 그럼 뭐다? 이 문장.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미래 계획에도 문제가 생기게 한다. 끝. 다음 몇 번이겠니? 그렇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계획에. 답은 2번. 됐죠? 끝. 20년 6월 24번 문제 가보자. 지금 주로 연습하고 있는 부분이 뭐야? 문제 상황이 있는데 대안이 없는 글, 비판하는 글, 까는 글. 이거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윤리적인 거, 인종적인 관련성, 그리고 미국에서 이게 더 좋아지고 있지만, 그치? 좋아지고 있지만 많은 체인지, 변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스포츠라는 게 어떤 공정함이 필요하니까, 모델로서 필요하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이야. 왜? 여기 봤더니 배러있지만 역접치고 하지만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 그럼 챌린지라는 단어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챌린지는 좀 희귀한 단어야. 세맨틱스 상으로, 의미상으로. 플러스일 때는 도전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맥락에서는 어려움, 과제, 고난, 역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 글을 읽는다는 건 맥락을 파악한다라는 거거든. 어려워. 근데 오늘날에 여기서 뭐겠어? 도전이 아니라 문제가 different, 달라. 옛날이랑 좀 달라. 그리고 경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어떤 현재의 문제가 충족되고 나면 그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해. 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해.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뭐 붙었어? 이제 논증이 붙어있지. 해마다 들어오는 질문 여기서 또 해결하고 갈게. 선생님, 논증은 언제는 A는 플러스다 해서 내 말이 맞다에 논증 붙인다면서요. 맞아. 이렇게도 쓰고,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개념은 역접글에도 쓰이고 비판글에도 쓰이고 그냥 A 플러스에서 주제에 대한 논증글에도 쓰이고 다 쓰여. 뭐만 이야기해서 다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논증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논증 앞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논증 앞이 중요하다. 근데 A는 플러스 문제 없는 상황일 때는 그 논증의 앞을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고, 비판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논증이 또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 논증의 앞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자, 그럼 답 몇 번일까? ongoing challenges지. 계속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 스포츠에서는 그게 문제가 이제 제목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제목 문제는 화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이거 인종과 윤리적인 문제에서 1번. 됐죠? 끝. 16년 수능 22번 문제 한번 갑시다. 대충 이렇게 쌍둥이 두 가지의 사이렌이 숨어져 있는데 역사의 바다에는 템프팅, 유혹하면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어디 암초? 아니, 모른다고 할게 리프를 어떤 미스 언더스탠딩. 근데 우리가 이제 미스테이크 이런 거에서도 봤듯이 잘못된 거잖아. 자,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에 대한 뭘로 막 가고 있대. 요까지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문제 상황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이건 뭐야? 문제 상황이 있는 글이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방향성. 문제가 해결이 됐냐 안 됐냐라는 거지. 대안이 있냐 없냐.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서 느껴보기. 7개. 어떤 이거랑 템 머시기랑 이 머시기가 현대를 템프트 뭘로 가고 있는데 요 단어 보고 느낌 와야 돼. 자, justified는 공정한인데 on 붙었으니까 뭐야? 불공정한 비판. 사람들, 과거 사람들에 대한 불공정한 비판, 마이너스 맥락이 여전히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대안이 있는 글, 없는 글, 대안이 없는 비판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거 설명을 잠깐 듣기만 해. 이건 비판글이고 도대체 뭐가 마이너스냐? 이게 마이너스라고. 잘못된 오해, 과거에 대한, 과거란 말 자꾸 나오잖아. 과거, 역사, 과거, 잘못된 오해. 비판글이니까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논증의 한 형식인데 듣고 잊어도 돼. 여기 봐봐. all other times 따라서 imperial 마이너스하다. 그럼 쭉쭉 읽으면 또 다음에 뭐가 나와? all other cultures 또 source imperial하다 마이너스하다.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이라고 하거든. 똑같은 구조를 A는 B다, A는 B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구조도 논증의 한 형식이다라는 거야. 어려운 거니까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논증이 붙을 수 있지만 이거는 논증이 아니라 뭐가 붙어 있냐면 lead to 같은 인과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거 눈치챌 수 있을 거야. 봐봐. source 따라서 그러므로 인과, source 따라서 그러므로 인과, lead to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 인과. 비판글은 논증, 구체적인 논증이 붙지 않으면 그 원인과 결과를 계속해서 쓴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게 비판글의 핵심이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럼 다음 몇 번이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that could 편향된, 비아스는 항상 마이너스로만 쓰이는 글이야. 어떤 해석과 과거에 대한 해석, 편향된 해석으로 야기하는 어떤 믿음. 이게 몇 번? 5번. 됐지? 나머지 선지가 뭐가 안 돼서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5번을 골라주는 거야. 됐죠? 끝! 자, 18학년도 6월 23번 문제, 제목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당신이 봤어. 은행을 어떤 번쩍거리는 스크린을 브로커 책상에서 보면 당신은 have a sense,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될 건데 정보가 과부하되는 그 느낌을 받게 될 거야. 자, 느낌 뭐지? 정보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정보가 과부하되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어떤 느낌이야? 마이너스 느낌이지. 여기서 좀 팁을 주면 오버는 뭐야? 과한 거잖아. 투머치한 거잖아. 투머치한 거. 오버하는 거. 이런 게 밸런스가 없는 마이너스 상황으로 온다라는 거야, 수능은. 자, 그럼 봐보자. 문제 상황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과연 이게 대안이 있을 것인가? 자, 마지막 문제 보면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정보가 과부하됐을 때,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지. 정보가 과부하됐을 때, 정보가 과부하됐을 때, 워킹 메모리가 이러한 식으로 정보가 과부하되면 그게 브로커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스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제 모를 수도 있겠다. 어떤 그 분석을 흐트러뜨린대.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가게 하고 결정을 이제 감정적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브로커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보가 과부하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의 분석력을 떨어뜨린다. 그럼 이게 뭐야? 대안이 있어 없어? 대안이 없는 글이다라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몇 번이 답이겠니? 일단 화제 잘 담고 있는 거 찾아야 되니까 정보 과부에 관한 거. 정보 과부하가, 그치? 크라우드라는 뜻은 얘랑 동의어다라고 생각하면 돼. 당신의 판단은 어떻게 한다? 구름 끼게 한다니까 흐리게 한다. 안 좋게 한다. 다음 몇 번? 1번이 정답. 됐지? 끝. 자, 18학년도 수능 2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첨장. 감각적인 구체화된 포만감 만족감이라는 게 여기 밑에 강추 좋네. 정의되는데 어떤 식욕의 감퇴, 식욕의 감소, 식욕이 줄어드는 거야. 자, 뭐겠어? 선생님 식욕 감퇴되면 뭐 다이어트 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식욕이 줄어든다는 건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찾아야 되겠니?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보든지 아니면 이제 원인과 결과, 인과, 우리가 앞에서 봤지? 인과를 계속 쳐가지고 대안이 없는 글이 될지. 이 글은 대안이 없는 글이었지. 그지? 계속 논증 같은 거, 논증이 보이고 대안이 없어. 자, 그럼 봐보자. 여기 봤더니 as a result라고 나오지. 원인과 결과. 앞에 문장이 원인이 되어서 여기 뒤에 결과가 나왔다. 자, 결과 봐봐. 이게 원인이었는데 식욕이 감퇴가 막 돼.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각 구체화된 포만감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음식을 소비할 때, 먹을 때 그들은 오버 붙었네. 오버 붙으면 뭐라 그랬지? 과식. 해석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오버가 붙으면 무조건 마이너스다 했어. 뭔가 마이너스한 경향으로 이어진다. 자, 비판 글이지. 비판. 까는 글이야. 다음 몇 번이니까? 어떤 영향. 앞에서 보면 비판글에서 어펙트, 인플레이션이 미래 계획에 어펙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임팩트나 어펙트, 영향을 미친다 자체를 뭔가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 수능이. 영향, 음식, 다양한 음식의 영향. 그지?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과식하게 만든다. 답 4번. 됐죠? 끝. 자, 20년도 9월 2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첫 문장이 굉장히 기네. 짜증날 정도지. 근데 이렇게 긴 문장 어떻게 하라고? 도식화를 통해서 A는 물결이다. 만들어버리면 돼. 자, 대충 가보자.
19세기 후반 덜리스는 일단은 모를 수도 있겠다. 무뎌짐 이런 뜻이야. 뭔가 무뎌짐, 뭔가 세닐. 여기 밑에 각주 줬네. 노쇠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 노쇠한 사람들 이게 화제일 수도 있고 그들의 고립. 그 다음에 모른다고 칠게 단어. 클리닉 모른다고 칠게 패스트 과거. 자 이런 알아야 되겠지. lack of interest니까 흥미의 부족. 뭐겠어? lack이란 단어 어때? 지금까지 보니까 다 마이너스지. 그지? 근데 도식화가 되지 않았니? 그지? 덜리스. 어떤 노쇠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발견되는 어떤 무뎌짐 같은 게 그들의 고립감이라든지 막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흥미 이런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뭘로? 증상으로. 어떤 증상? 노화의 증상으로. 그다음 사회적인 이 단어 또 모르면 또 수능장 가서 앉아있기 어때? 부끄럽지.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뜻이고 어떤 피할 수 없는 이거 뭘까 이 단어? 뭐겠니? 그치. 밑에 각주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라. 노화 현상. 뇌의 노화 현상. 자, 시간 많이 투자했잖아. 근데 여기서 뽑아낼 건 뭐다?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뭐하다? 마이너스한 상황이다. 자, 문제 상황이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니? 대안이 있는 글이지 없는 글이지 판단해보자. 마지막 문장. 그 나이 든 사람들은 did not so much lose their mind. 그들의 뭐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그들의 장소를 잃어버린다. 자, 어찌되었건 lose라는 단어도 공부해봐. 뭘 잃어버린다? 손실한다? 그러니까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뭐겠어? 마이너스. 자, 뭐겠니? 대안 없는 글이야. 비판이라는 거지. 자, 그럼 가보자. 비판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논증을 들 수도 있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 표현이 나와. 여기 봤더니 노화의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자, 원인을 분석하는 글이구만. 그 뭐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의 정신이 약화되는 것은 더 이상 노런 걸 더 이상 에이징 브레인, 뭐 생리학적인 뭔가 나이가 드는 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사회 때문에 그렇다. 정리해보자. 첫 문장 길었지만 A는 마이너스다. 도식화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나이 든 사람들이 왜 마이너스냐? 그 더 이상 뇌가 늙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대안은 없었다. 몇 번이니까 4번에 무엇이 만드는가? 나이 든 사람들을 디클라인. 쇠퇴하게, 감소하게, 마이너스하게 만드는 것. 뭐다? 사회적으로 밖에 남겨진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다. 답은 4번. 됐죠? 끝. 자, 17학년도 6월 23번 문제 한번 봐보자.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야. 왜 까다로운 문제인지 한번 봐볼게. 첫 문장부터 가보자. 사바나. 뭔지 몰라도 돼. 뭐 안다고 뭐 좋지. 당연히 알면 좋아. 하지만 제기한다. 뭘 제기한다? 문제를 제기한다. 누구한테? 생태학자들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한대. 자, 문제 상황이라는 거 이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글은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이 부분이 어쨌거나 선생님 아까도 설명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역적을 쳤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봤더니 사바나에서는 초목이랑 나무들이 코엑시스트 뭐 한다라는 뜻이야. 공존을 해버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글을 역적글로 판단하면 사바나에서는 초목이랑 나무가 풀떼기랑 나무들이 공존하는구나. 이거 어때? 그래도 찾을 수 있긴 해. 사실 답을 그래도 찾을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 정확하게 비판이 어떻게 쓰인 거냐면 비판은 뭐라 그랬지? 왜 그런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글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봐봐. 원래 there's 뭐가 있대? 밑에 각주 줬어. 원리가 있대. 원래는 생태계의 원리가 뭐냐면 완전한 컴플리트한 경쟁자들은 공존을 할 수 있어 없어? 공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은 걸 먹고 사는 애들은 공존하면 안 돼. 근데 하지만 어떻다? 사바나에서는 얘들이랑 얘들이 공존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이 마이너스. 사바나가 생태학자들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지. 비판글이야. 자, 그럼 다 몇 번이겠니?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이상한 공존, 동반자, 컴패니언 하면 동반자 같이 가는 애들. 사바나 프렌치들이 컨퓨즈, 혼란스럽게 한다. 생태학자들. 답은 5번. 자, 비판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겠지? 좀 까다로운 글이라서 뒷부분에다가 배치를 했다. 됐지? 끝. 자, 예제를 다루는데 22년이 나와가지고 당황했을 건데 선생님 써놨지? 요새 트렌드 글들이 있어. 요새 수능이 막 25년 6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지금 시점으로 뭐 1등급 비율이 막 1.6%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 수능이 사실. 그거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뭐냐면 요 글 때문이야. 그러니까 화제 하나만 다뤘을 때는 좀 할만해. 하나 가지고 막 속성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놀아버리면 너희들이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VS 개념, 대조를 나타내는 개념을 어떻게 알 것인가? 영어 단어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어. 물론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대조구나. 이렇게 태블릿이랑 스마트폰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자, 가보자. 22년. 그래서 비교적 최근밖에 예제가 없어. 22년, 23년, 24년. 최근밖에 예제가 없어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봐보자. 자, 칸트의 관점에서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는 너무 완벽해. 마치 선생님처럼 진용쌤은 너무 잘생겨서 뭔가 미적인 경험을 느낄 수가 없어. 그치? 너무 잘생기니까 매력이 안 느껴져. 미적인 경험을 주로 유도해낼 수가 없다. 문제가 있어 없어? 2라는 거 있으면 웬만하면 마이너스야. 너무 완벽해. 자, 기하학의 형태는 너무 완벽해. 그치?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어? 이거 대안이 있는가 봐요. 자, 그런데 쭉쭉 읽다 보면 이 VS, 대조 개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나와. 뭐? On the contrary. 이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도식화를 해보자. 대조는 이거야. A는 플러스다 였으면 대조를 치면 당연히 뭐가 나와? 역접이랑 좀 다른 느낌이 B는 마이너스다. 화제도 두 개고 바뀌고 속성도 바뀌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쓰고 있지. A는 마이너스다. 기하학 형태는 모양이 있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형태는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여기 봤더니 페노메나 눈에 안 보여. 현상의 형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주거든 나중에 답지에서 프로젝트 가지고 있는 건데 측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잘 안 나오지만 나오는 형태 뭐라 그랬지? 이분법. 유형과 무형,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랑 만질 수 없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무형. 자, 그럼 이제 좀 우리는 이제 고급화 1등급까지 가야 되니까 유형의 형태는 너무 완벽해서 마이너스이지만 반대로 뭐는 측정이 불가능한 뭐 할 수 없는 제약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핵심이지. 제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한다?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능력 여기 나오지. 문제에 있던 부분 미적인 경험을 못 끌어냈는데 여기는 미적인 경험을 끌어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대안이 나왔지. 뭐가? B가 마이너스한 기하 형태의 대안으로서 눈에 안 보이는 제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무형의 형태가 대안이다. 이렇게 나오지. 대안글이야 사실. 근데 이런 패턴이 나는 거지. 다음 몇 번이겠니? 미적인 즐거움 플러스를 뭘로부터? unconstrained. 이 단어 바꾸는 거지. constrained가 아니고 constrained이지 않은 걸로 끌어낼 수가 있다. 다 5번. 됐죠? 끝. 자, 23학년도 수능 23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여기 첫 문제부터 7개. 자, 중요한 어드밴테이지. 뭐가 있다? 드러내는 게 플러스가 있다. 자, 요 단어가 또 핵심이야. 뭐라고 나와 있어? as opposed to. 무슨 말일까 이게? 뭐와는 반대로라는 뜻이지. vs 개념이라는 거야. 됐지? 그럼 가보자. 뭐가? 더 공격적인 형태인 규제, 규칙. 얘가 뭐야? 얘가 디스클로저가 A라고 하면 얘는 뭐야? B. 규제, 레귤레이션은 뭐다? 마이너스다라는 글이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유연성과 어떤 측면에서 프리마켓을 작동시키는 측면에서는 참 이게 좋다. A가 좋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 레귤러터리니까 B쪽이야, A쪽이야? B쪽이지. 통제라는 것은 무딘 칼이고 마이너스한 칼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성, 차이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심각한 뭔가 의도치 않은 효과도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치고 있어? 프로비젠. 논증 잘 받쳐주고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거는 이제 답을 대조글은 여기 예지가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는 플러스다라고 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아니면 B는 마이너스다라고 답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면. 아니면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다. 두 개 다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어떻게 답증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봐봐. 뭐가? 아하, 베네핏 플러스다. 뭐를? 정보를 대중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디스클로저라는 단어가 아까도 나왔지만 사실 그 정부가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때 정부가 정보를 내놔라고 할 때 디스클로저라는 표현을 썼어.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수능이. 그리고 프리 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베네핏. 답은 2번. 되지? 정보 공개. 이거는 디스클로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족을 느낌 뭐지? 예제일 뿐이니까 언제 컨트롤이랑 저기 as opposed to 또 있어.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끝. 15년도 9월 21번 요지 문제 한번 볼게. 자, 첫 문장 보고 쭉쭉쭉 왔을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예제는 이렇게 푸는 거. 뭘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 중요한 표현 연습하는 거니까 쭉쭉 왔는데 여기 봤더니 질문을 던졌네. 그치? 근데 답변을 했단 말이야. 읽어볼게. 내가 단순한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this time. 뭐뭐 할 시간이다. 사실 대안 표현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야. 자, 이제 뭐뭐 할 시간이다. 이런 뜻이야. 자, 이제 let go of. 놓아줄 시간이다. 당신의 퍼펙티즘이니까 뭐겠어? 완벽주의를 놓아줄 시간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한번 너희들도 한번 도전을 해봐. 이 문장만 읽고 내가 답 고를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 누가 선생님 늘 해마다 보여주고 증명하고 하면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어요? 당연한 거라고. 이게 선생님 사실 오래 했기 때문이고 질문해야 되는 답변이니까 당신은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뭐 할 시간이야? 너의 완벽주의를 놓아줄 시간이야. 답 뭐겠니? 완벽주의를 놓아줄 시간이야. 완벽주의는 일을 추진하는데 방해다. 답은 몇 번? 4번. 어때?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한 표현이다. 끝. 16년 9월 22번 문제 갑시다. 주제 찾는 문제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표현, 어디가 중요한지를 공부하는 핵심 예제니까 나와있지? 첫 문장에 뭐가 나와있어? 질문을 던졌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온다? 답변이 나올 것이고 그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다. 자, 어떻게 봐보자. 감정 상태가 맞지? 리더 어쩌고저쩌고 나오네. 리더 이야기, 감정 상태 이야기구나 하고 질문을 던졌어. 답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집중한다. 아주 주목을 한다는 거야. 어떤 리더의 그 미묘한 표정,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 가지고 그 리더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주목한다라는 글이지. 자, 그럼 답 한번 봐보자. 몇 번이겠니? 영향, 리더의 감정적인 상태의 영향이 남들한테 미친다 이런 내용이니까 답은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예제였어. 끝. 자, 16년도 수능 21번 문제, 요지 문제 갑시다. 자, 이번에 배울 거 먼저 한번 봐볼게. 봤더니 첫 문제 봐볼게. 부정적인 영향 효과, 외적인 동기부여자. 예를 들면 성적과 같은 것들이 문서화될 수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뭐로부터? 다른 문화로부터. 오케이. 마이너스가? 라는 생각 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비록 이 문제가 더 복잡하긴 하지만 단순히 어떤 외적인 보상, 이런 거로부터. 자,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아까 이론 시간 했던 것처럼 위는 누구다? 아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누가? 글쓴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동의를 한다라는 거야. 내가 동의를 한다. 뭐겠니? 주장이라는 거지. 주제라는 거야, 주제. 내가 리차드라는 사람한테 동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 더 만족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그들의 중요한 목적이 어떻게 됐을 때 인트렉스가 하니까 무슨 뜻이야? 내적일 때 더 좋다. 자, 뭐뭐보다 레더 댄이니까 뭐뭐보다 레더 댄은 뭐뭐보다 어떤 것보다 외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내적인 게 플러스고 외적인 건 마이너스다. 뭐 이런 느낌이지.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이 더 좋다. 왜 주제 문장이다? 내가 동의하니까. 글쓰니까 동의하기 때문에. 자, 그럼 답은 몇 번일까? 한번 찾아보자. 1번은 뭐 최악의 오답이겠지. 외적이 마이너스니까 외적 보상이 만족도를 상승시킨다. 최악의 오답이고. 다음 몇 번? 그렇지. 내적 동기부여, 문화적 배경이란 말 계속 나왔고 학생들 교육의 효과적 플러스다. 답 5번. 그치? We agree. 작가의 글쓴이의 동의, 주장이다. 끝. 자, 19년도 수능 23번 주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문장부터 배울 거 나온다. 뭐였어? We, I 플러스 U라 그랬지. 내가 argue, 주장한다. 끝났지? 내가 주장하고 있다. 그치? 내가 주장하고 있다.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이다. 글쓴이의 주장이니까. 근본적인, 뭐니? 여기 윤리적인 원리가 있는데 정의가 제공하는 건데 근본적인 어떤 설립 기본을 제공해줘야 돼. 정치가 프로텍트라는 단어 보면 프롬 찾으면 되는데 몰라도 되고 보호하는 거야. 안 태어난 세대나 가장 가난한 나라들 뭐로부터? 기후변화로부터. 자, 이 부분 해석을 잘해야 돼.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뭐가 붙어 있을 거니까 논증이 붙어 있을 거니까. 자, 그럼 가장 기후변화로부터 안 태어난 세대 또는 가난한 나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 그런 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글이네. 몇 번이니까? 그치, 4번. 커비즘은 다루다 처리하다, 딜루이즈랑 동의어고 기후변화를 처리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서? 수단까지도 나왔지. 정치를 어떻게 해서? 개혁해가지고. 도움을 개혁해가지고 4번. 나머지는 완전히 상관없는 말들이지. 됐죠? 끝. 자, 17년도 9월 21번 요즘 문제 갑시다. 첫 문장 봐볼게. 하나, 가장 힘든, demanding 하면은 챌린징이라는 뜻이야. 힘든, 마이너스야. 힘들고, 동시에 inspiring. 이거 알아야지. 뭐 하는 거? 고무적인. 영감을 주는 고무적인. 그러니까 힘들지만 영감을 주는. 이거죠? 날씬한 뚱땡이. 변증의 원리지. 그지? 힘들어. demanding해. 아주 챌린징하지만, 그 뭐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다. 변증의 논리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아동 문학 번역 이야기고 화제는 아동 문학을 번역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하는 게 어떤 창의성 같은 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다 하는 거야. 자, 다 몇 번일까? 아동 문학 번역 이야기고 어차피 나머지는 뭐가 없어? 화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어차피 안 되고 아동의 특성에 기반을 둔 창의성이 요구된다. 다 몇 번? 1번. 여기서 뭘 연습하는 거다? 이런 거. 힘들어. 동시에 보람차? 아니면 뭐 플러스야? 이러면 무조건 변증법이다. 그치? 끝. 자, 17학년도 9월 22번 주제 문제 갑시다. 첫 문장 읽어볼게. 자,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포라는 것은 화제겠지? 공포라는 것은 기여하는데 뭐에 기여하는 거야? 자, 둘 다 하는데 포스터라는 것은 이제 메이크랑 비슷해. 조장하다. 어떤 분위기 조장하다 할 때 그 조장을 하고 동시에 제한한다. 자, 만들어내는데 동시에 뭘 한다고? 제한을 한다.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지만 분위기를 제한하기도 해. 뭐에? 변화를. 무슨 법? 변증법 뿐이지. 만들어내고 동시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 변증법이 나오자마자 선생님이 주제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안 따져봤지만 이게 뒤집을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떻게 된다? 그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역접이 안 되니까. 날씬해? 아니 뚱뚱해. 뚱뚱해? 아니 날씬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이것도 보면 대충 이렇게 돼 있어. 봐봐. 그 공포라는 게 keep A from B라는 표현을 알긴 알아야 돼. 이 국어 표현은. keep A from B는 A가 B하는 걸 못하게 하다, 막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이 변화하는 걸 막아. 당신이 변화하는 걸 막아. 근데 여기 끝에 보면 반면에 어떻게 돼 있어? 공포라는 게 motivate. 뭐 한다? 이번에는? 이거 keep의 반대말이지. 뭐? 하게 한다 이거지. 변화를 하게 한다. 어때? 공포라는 게 너를 변화 못하게도 하지만 변화를 하게 한다. 계속 반복이 되는 구조다라는 거지. 자, 그럼 답 몇 번일까? 공포의 듀얼 펑션이라고 나오지. 듀얼은 두 가지, 양면적인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변화에 있어서 답은 3번. 그치? 변증법 충분히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자, 19년 6월 22번 문제 갑시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사실 변증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몰라도 뭐 죽을 사실 그렇게 크게 뭐는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렇지만 어쨌거나 수능이 보여주는 패턴은 선생님은 전달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가자.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컨트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생물학적 방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가끔씩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쭉쭉 읽다 보면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봤더니 온디 아더랜드 했는데 이 접근법이 자,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뭐야? 이 변증이 보이면 뒤집을 수도 없고 무조건 주제 문장이다잖아. 봐봐. 제한된 성공, 마이너스한 성공, 날씬한 뚱땡이를 거두고 있다. 바로 주제라는 거지. 자, 답 몇 번일까? 한번 찾아봐. 그대로 나와있지. 리미티드, 부분적인 성공. 다음 몇 번? 5번. 됐죠? 이런 변증법의 논리를 물론 이제 너희들은 쭉쭉 읽으면서 풀면 돼. 그렇지만 선생님은 지금 보여주는 건 뭐다? 수능이 어떻게 답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습하다 보면 보이니까. 끝. 자, 19년도 6월 2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공부할 패턴은 사실 이제 이 글은 그 대안글이야, 대안.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있고 여기에 따른 해결책 대안이 있는 글인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이 선생님이 아까 말한 이 부정 조건문을 활용하면 엄청 편하게 풀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 대안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거든. 가보자. 사실 첫 문장에서 그 문제 상황을 느끼는 게 난 굉장히 어렵다고 봐. 이 문제는. 됐지? 한번 대충 읽어볼게. 어떤 개인주의자들의 형태, 수사학적인 과학에 대해서 수사학적인 형태를 따르는 개인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미 말이 어렵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특정한 목적으로는 발견이라는 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라? 사실 너희들 입장에서는 느끼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수사학적, 뭔가 꾸밈이 들어간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니까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해서 문제 상황이거든? 근데 할 수 있겠니?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쭉쭉 보다 보면 뭐가 나온다면 여기 봐볼게. 그 대부분 여기서 봐볼게. 대부분 노바디 아무도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제공할 수 있다고 근본 행동의 어떤 맥락의 행동을 그 근본적인 액션에 대한 근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느껴가는 거야. 그치?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이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는 대안이 있는가? 그럼 대안이 있는 걸 찾는 건데 여기 봤더니 우리가 아까 배웠던 표현이 뭐였어? if not, unless, without 이렇게 세 개잖아. 여기 봤더니 without.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찾아도 괜찮아. unless. 그럼 봐봐. 뭐가 없으면 처음에 어떤 전문가의 검토하는 사람들, 리뷰어들의 진단하는 거지, 검사하는 거지, 진단하는 거지. 그녀의 어떤 사람이 주장을 내놨을 때 그거를 검사하는 전문적인 검토하는 사람들의 퍼미팅 허가가 없으면 뭐다?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된다? 밑에 각주 소지 혹평하다 나온 거지. 마이너스 하게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A가 이 without 부분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글이라는 거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로 와볼게. 똑같은 말인데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지. 원래 지식이어야 되는데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문제가 있는 거다. 뭐 하지 않으면 이게 권위를 받지 않으면 누구에 의해서? 여기도 똑같아. 학업적인 스페셜리스트니까 전문가들의 승인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전문가들의 학업적인 전문가들의 그 권한, 인정,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이건 대안글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다 몇 번일까? 과학적인 진실로의 길은 이 커뮤니티가 이제 집단, 거시의 느낌이잖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 몇 번? 1번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봐봐. 이 예제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서 이게 문제 상황이야, 뭐야, 막 이런 거 느끼기가 어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단어로 공부를 해놨다고 쳐보자. without을 봤어. 바로 떠올려야 돼. 부정조건문인가? unless를 봤어. 바로 떠올려야 된다고. 부정조건문인가? 그럼 내가 좀 신경 써서 읽어봐야지. 이런 패턴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지. 그치? 연습하면 무조건 보인다. 끝. 자, 17년도 수능 21번 봐보자. 여 선생님이 그 문장 도식화 예제할 때 썼던 문장인데 여기 봐볼게. 첫 문장이야. 겁나 길지. 이거 뭐였어? 지도에 관한 이야기였지. 지도 이야기구나. 화제 잡았고 여기 속성은 이제 뭐였어? 정확성과 객관성을 준다. 근데 이제 정확성과 객관성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치환을 할 때, 그러니까 도식화를 할 때 객관성 누가 봐도 똑같아. 정확성 누가 봐도 정확히 똑같아. 동일성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놓게. 이러고 나서 이제 쭉쭉 보는데 이 글은 이제 여기서 뒤집어지진 않아.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논증인지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 이 강조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 또 베리라는 표현이 있거든. 얘는 사실 베리가 부사로 많이 쓰이니까 아주 많이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강조. 해석으로 하면 이렇게 돼. 바로 그. 보통 강조 표현들이 한국말로 번역하거나 해석할 때 바로 그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바로 그 하고 임팩트를 느껴야 되는 거야. 바로 그. 이 명확한 객관성 동일성이 이게 맵을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게 강조 표현이구나 하고 체킹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게 아니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사실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갑자기 밑에 봤더니 그들이 맵 만드는 사람 나와. 자, 맵 만드는 사람 뭐 하고 있겠니? 논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그들을 만드는데 뭐 후원자들 나와. 서포터 나온단 말이야. 서포터. 이런 사람들 다 논증하는 사람이니까 논증의 앞문장. 이게 중요한 문장이다. 요건데 그거보다 쉬운 게 뭐겠어? 아하, 이 더 벨이라는 표현이 이창원 그래서 강조하는 표현이구나. 이 정도 알아두면 여기 보고 답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지. 답 한번 맞춰보자. 뭐겠니? 이 문장 그대로 갖다 베껴놨어.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수용체로 보인다니까. 여기 이데올로기가 어디에 있다? 맵의 객관성, 동일성 아래에 있다. 그래서 3번. 됐죠? 더 베리는 글쓴이의 강조 표현이다. 끝. 자, 17년 수능 22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는 앞에서는 이제 더 베리라는 강조 표현을 배웠잖아. 근데 좀 대표적인 강조 표현이 있지. 그게 뭐야? 그치? 이때 강조 구문이 있어. 여기 봤더니 이디스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대. 그리고 이디스 때 강조 구문을 구분하는 뭐 문법적인 팁은 사실 항상 100%는 없어. 언어에서. 근데 거의 100%라고 생각해. 수능에서는 이디스 다음에 명사 나오잖아. 그 다음에 대 보이잖아. 그럼 뭐다? 강조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강조 구문 해석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다가 바로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돼. 그러면 뭐다? 여기서 테스트해주는 거야. 뒤에서부터 어떤 언어와 그 사고를 스페셜. 자, 스페셜이라는 단어 공부해보자. 특별한, 남들과는 같은 다른,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지게, 차이성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언어랑 사고의 차이성을 만들어주는 건 바로 뭐다? 그 모호함이다. 본질적인 내재하고 있는 모호함과 언어의 수용 가능성,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모호함과 수용 가능성, 적용 가능성 이런 게 바로 그 언어랑 사고를 차이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강조 구문이지.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 얘는 이제 다음부터 배울 선지 분석에서 할 거를 미리 좀 땡겨서 쓰면 물음표 선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글이야. 물음표 선지. 자, 물음표 선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가 찾은 문장, 내가 찍은 문장, 내가 제대로 해석한 주제 문장이 돼야 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 그럼 봐봐. 무엇이 언어를 만드는가? varied. 어떻게? 차이성이 있게 만드는가? 의미적으로 차이성을 있게 만드는가? 답은 뭐였어? 바로 언어 안에 내재하고 있는 모호함이라는 거지. 답은 몇 번? 4번. 됐지? 이때 강조문은 중요한 표현이다. 끝. 자, 15년도 9월 23번. 선생님 다시 15년으로 돌아갔네요. 자,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 화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까먹는 게 있어. 처음에 문장 도식화, 그리고 첫 문장 읽는 거 엄청 중요하게 다뤘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나중에 갔더니 이제 중요한 표현 같은 거 배우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좀 점점 너희들이 익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첫 문장에서 막 이걸 안 해버리는 거야. 화제. 안 잡고 가버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화제를 잡아줘야 돼, 항상 첫 문장에서는. 자, 화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로 수능 평가원 문제로 한번 접근해보자고. 이거 화제 뭘까? 이거야, 누가 봐도. 전통적인 소비에 관한 글이잖아. 전통 소비는 뭐다? 뭐 검수한, 부분적으로 검수하지 않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이 글은 특히나 제목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화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 답 뭘까? 답 뭘까? 화제, 전통 소비 들어가고 담고 있는 화제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잖아. 자, 실제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라는 거지. 자, 우리는 뭘 놓치면 안 된다? 첫 문장에서 도식화 A 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러려고 지금 이 타이밍에 놓는 거거든. 알겠지? 끝. 자, 16년도 6월 주제 문제 한번 봐보자. 똑같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 화제. 이 투어리즘에 관한 이야기지. 투어리즘. 투어리즘이라는 게 뭔가 단순히 휴가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 투어리즘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이 글은 잘 생각해봐. 화제가 담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없지. 실제로 답 몇 번일까? 5번이라는 거야. 자, 뭐 해줘야 돼? 첫 문장에서 화제 잡고, 그 다음 또 이 정도 하면 또 까먹는다고. 속성. 항상 생각해서 잡는 습관 들여야 된다. 그렇지? 끝. 자, 이번에는 17년, 하나씩 가네. 17년도 수능 문제 가보자. 23번. 제목 문제야. 이거 뭐 있어야 돼? 무조건 화제 들어가 줘야 돼. 근데 여기 봤더니 화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영화 감독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영화 감독. 맞지? 영화 감독. 다 몇 번일까? 영화 만드는 거. 알려지지 않는 거. 탐험. 영화 세계. 혁신적인 기술, 영화 편집할 때. 영화가 아니지. 감독의 실제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세모 정도? 1번. 현실, 영화 감독의, 다 몇 번이겠니? 알겠지? 수능이야, 수능. 제목 문제에서 화제만 내가 잘 잡고 거기서 접근을 해도 웬만하면 맞출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치? 끝. 자, 17년 9월 23번 문제 가보자. 또 제목 문제네. 사실 이제 아까 여기 문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왜 쉽게 찾을 수가 있냐면 제목 문제니까 이거 누가 봐도 전략적인 비전이 화제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답 당연히 몇 번이겠니? 당연히. 너무 쉽지? 어차피 얘밖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답은 무조건 1번이야. 알겠지? 답은 무조건 1번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됐거든. 아까 사실 이때 강조구문 할 때 살짝 말했는데 이 물음표 선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배우려고 가져온 거거든. 자,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이야. 우리가 했던 거지. 계속 반복, 무적으로 반복, 숙달해가지고 복습해줘야 되니까 얼레스 보인다? 아니 부정조건문이다. 그럼 여기 봤더니 뭐야? 리를 배우니까 가치. 리를은 낮이란 뜻이야. 무쓸 뭐다? 가치가 없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표현이라 그랬지? 중요한 표현이다. 해석해볼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야 돼. 다운 아래쪽 라인으로 낮은 수준의 관리자나 근로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다. 무슨 말이야?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한다. 낮은 수준의 관리자한테 전달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전략적 비전이 가치가 생긴다라는 글이야. 그럼 여기 1번이 답인 거는 당연히 알겠고, 봐보자. 무엇이 만드는가? 전략적 비전을 성공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돼야 돼.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아래 라인에 우리 근로자나 중간 관리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된다. 답 몇 번? 1번. 자, 물음표 선지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가 찾은 문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끝. 자, 18학년도 수능 23번 제목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선생님 이제 팁을 한 2개 정도 줄 거거든. 한번 봐보자. 첫 문장 한번 봐볼게. 첫 문장. 개인적인 저자들과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들이 권리를 가집니다. 그들의 지적인 재산권을, 지적인 속성을 삶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또한 권리를 갖습니다. 70년 동안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창작자가 죽은 후에 그래가지고 어떠한 출판물이라도 125년 이하, 적어도 125년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저작권 상태를 보려면은 이런 그냥 일단 해석을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 이 정도 되면 길어지면.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첫 문장에서 선생님 뭐하라 그랬어? 화제 잡고 속성 잡는 건데 여기서 속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쭉 갈게. 여기 봤더니 요 부분을 한번 봐봐야 돼. 하지만 이 문장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러한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방어합니다. 이러한 증가가 맞지? 굶어 죽어가는 어떤 자손들한테 좋아라고 하는 거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어떤 이득을 얻는 애들은 출판 회사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야. 근데 또 웃긴 게 여기서 이게 문제 상황이거든? 이게 왜 문제 상황이냐면 원래 목적이 이건데 법을 집행하는 목적이 이건데
실제로는 이득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랑 벗어났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야. 자, 되게 억지스럽지. 이게 바로 이해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못 느낄 확률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는 팁은 이제 이거야. 마지막에 therefore 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므로라고 줬어. 그럼 이제 그러므로라는 걸 우리가 인과라고 할 거야. 인과. 그러니까 인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인데 한국말로 치면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 애거든. 그럼 따라서 그러므로 인과를 쳤는데 우리가 비판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뭐라 그랬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야. 비판이라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내가 앞에서 마이너스라는 걸 못 느꼈더라도 인과가 보이고 뒤에가 마이너스라면 이 글은 수식 써서 미안하다. 비판이 된다라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앞에 다 날려먹어도 해석 잘 안 됐어. 놓칠 수 있다고. 그러면 인과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보이고 이거는 비판글이구나. 여기가 중요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따라서 연장된, extended된 카피라이트 저작권 보호가 자, 이 단어 모르면 못 풀겠네. frustrate야. 낙담시키다, 좌절시키다. 뭐를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못하게 한다. 마이너스다. 비판글이라는 거지. 그리고 중요해. 그리고 자, 그럼 우리가 뭘 배우고 있었냐? 물음표 선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한다? 물음표 선지. 연장된 저작권이, 확장된 저작권이 진짜로 강화시킬까요? 창의적인 거와 그러니까 보호를 여기 답변할 수 있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면 되니까. 아니요, 실제로 어떻다? 카피라이트 저작권이라는 게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답 5번. 됐죠? 자, 여기서 배운 팁 정리하고 넘어가자. 중요하니까. 인과 연결어가 보여. therefore, source나 이런 거 보여. 근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상황, 문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글은 비판일 확률이 엄청나게 크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라면 거의 100%겠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면 답지, 선지, 답으로 체크하면 된다. 됐지? 끝. 자, 19년도 9월 24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제목 문제니까 앞에서 배운 거 이제 누적 복습이야. 항상 누적 해가지고 배워야 돼. 요거 들어가줘야 되겠지. 화제 들어가줘야 되겠지. 자, 방사능 폐기물 처리 처분 이런 뜻이네.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글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되고 있다. 하나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싸우고 있는 마이너스 상황이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볼게. 이제 답을 한번 봐볼 건데 화제가 들어간 게 요거 세 가지 정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천천히 가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봐봐. 파워 플랜트가 핵 발전소 시설, 핵 발전 시설이라고 해볼게. 근데 이 글의 화제는 뭐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잖아. 근데 핵 발전소랑 방사능 폐기 처리랑 과연 화제가 동일한 걸까? 같은 걸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예시로 드는 게 지식이랑 지식 정보 사이는 다른 얘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비슷하지만 다르잖아. 그래서 요거를 고르는 친구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다음, 봐봐. 이거 봐봐. 얘는 웨이스트 디스포절 시스템이니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잖아. 근데 얘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고 얘는 그냥 쓰레기 처리장이란 말이야. 얘도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은 뭐밖에 안 돼? 4번밖에 안 되는 거야.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능이 좋아하는 그 선지를 구성하는 선지 구성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지금 가져온 거야. 사실 앞에서 몇 번 나왔어. 근데 그때 일부러 하진 않았고 그 선지 구성법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 in ing라는 표현을 보면 좋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in ing 이렇게 나눠볼게. in ing가 있는 요 오른쪽 라인 있잖아. 요쪽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 화제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야. 항상. 이게 나중에 되면 요새 트렌드 수능으로 오면 그러니까 방향성 문제라고 하거든. 뭐냐면 내가 걔를 좋아하는 거랑 걔가 나를 좋아하는 거랑은 어때? 다른 말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방향성이 달라. 내가 이쪽으로 가냐? 저쪽에서 나한테 오냐?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화제는 in ing 편 쪽에 있어야 된다. 이게 수능이 좋아하는 선지 구성법이다. 됐지?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선지 분석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어. 끝. 자, 선생님 이거 빼먹었네. 이건데 22년일 거야 아마 수능 문제고 이제 22년인가? 사실 이거 확인해봐야 돼 너희들이. 22년인가 수능 문제야. 제목 문제고 한번 봐보자.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in ing를 활용한 방향성 문제의 제일 대표적인 패턴이거든. 제목 봐봐. 봐봐. 한번 일단 문제를 정석으로 풀어보자. 사람들은 보통, 자, usually라는 거 퍼센테이지 문제지. most people. 기억 까먹었을 거야. most people 또는 some people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들. 그리고 often이나 sometimes 같은 거 공부했었지. 100%가 아는 애들은 뒤집힐 수 있다. 보통은 생각하는데 촉각을 시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그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어떻게 생각한다? 다시 시간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촉각 이야기지. 촉각을 시간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대명사 있으면 뭐겠어? 촉각이겠지. 촉각이라는 것은 항상 뭘 하고 있다?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냥 주제겠지. 역접이니까. 그리고 뒤에 봤더니 experiment 뭐 하는 실험입니까? 그렇지. 논증하는 실험이지. 그다음 뒤에 보면 어때? 친구 나오고 손을 막 컵으로 만들고 뭐겠어? 부분적인 이야기, 논증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 글은 이제 생각해봐. 도식화해보자. 촉각 A는 어떻다?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 시간 베이스드니까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거든? 이거 찾을 수 있잖아. 우리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실제로 답은 2번이야. 시간이
겁나 중요하다. 어디에서? 왜? 숨겨진 본질이니까. 촉각의 본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겁나 중요합니다. 2번. 자, 답을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 4번 찍은 애들이 진짜 많아. 근데 4번 봐봐. 4번은 보이지? ing라는 선지 구성법을 공부를 했으면 안 틀릴 수 있어. 봐봐. 촉각의 역할을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촉각의 역할. 화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 보여. 자, 뭐 할 때? 시간 개념을 형성할 때 촉각의 역할.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촉각을 구성할 때 시간이 어떻게 되게 중요하다. 기반이 이렇게 된다. 이건데 얘는 시간을 기반으로 할 때 촉각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 방향성이 어때? 틀려먹었다. 그래서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어떻게? ing 쪽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화제가 들어가줘야 된다. 답이 그래서 2번이다. 됐지? 연습하면 다 보입니다. 끝.